어떤 날엔 웃고 어떤 날엔 슬퍼서 잠이 오질 않아. 서울의 불빛들은 별보다 많아. 넌 어디에 있을까?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my best days. 니들은 멋대로 말해도 돼. 시간이 없다고 떠들어대기엔 하고픈 게 너무 많은 듯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때론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때로 time stop 했다가도 얼음땡. I don't wanna be a one of them. 마치 말린 몰라처럼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가까이서 보면 살려달란 불빛 같아. 난 달릴 거야 네온 사인들 사이로. 잘못 가도 아님 말고 내 발이 닿는 대로 갈 거야. 같은 밤하늘에 같은 한숨. 내일은 멈출 수 있을까? 다른 표정 다른 꿈속에서 언젠가 우리도 have a good night. 시끄럽던 도시의 소리는 닫히고 깊어가는 시린 night. 달빛 속에 밤공원 가로등 사이로 still running at night. 담백하게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때 알 수 없는 권태감이 밤을 지배해. 나를 덮고 있는 무기력함을 걷어내 내비게이션의 통내 somewhere. 나름 컨셉을 잡은 내 플레이리스트. 사실 아무거나 믹스한 greatest. 반복되는 일상 또 매일매일이 stay alive, stay alive. 마치 마일린 몰러처럼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가까이서 보면 살려달란 불빛 같아. 나는 달릴 거야 네온 사인들 사이로. 잘못 가도 아님 말고 내 발이 닿는 대로 갈 거야. 같은 밤하늘에 같은 한숨. 내일은 멈출 수 있을까? 다른 표정 다른 꿈속에서 언젠가 우리도 have a good night. 퇴근길 얼굴에 가로등 비춰도 표정 없는데 되는 일 없는 게 도망가고 싶어. 그런 대로 즐겨 때론 지겹대도 yeah. 마치 마릴린 몰러처럼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가까이서 보면 살려달란 불빛 같아. 나는 달릴 거야 네온 사인들 사이로. 잘못 가도 아님 말고 내 발이 닿는 대로 갈 거야. 같은 밤하늘에 같은 한숨. 에이, 내일은 멈출 수 있을까? 다른 표정 다른 꿈속에서 언젠가 우리도 have a good night.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3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반당 사친 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현진입니다. 박정준입니다. 최호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시티라이프라는 노래를 같이 저랑 부른 저희 고등학교 절친 오늘의 그냥저냥 게스트 본인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이씨. 아니 이걸 전주에 이종성 씨가 마지막 멘트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무슨 이씨냐고. 네. 경기도 광주이씨고 네. 네, 22세 손 이종호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섭외 요청을 했잖아요.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나오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방송 다수 출연자로서 몸이 이끈다. 재밌겠다. 네, 그 본인 뭔가, 좀 어떤 그런 방송 매체에 좀 출연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일단 제가 스케치북 할 때 아
맞다. 백현진 씨랑 가본 적도 있었지만 제가 스케치북 한 5번 갔거든요. 아예 그 UL 스케치북에 본인 나왔잖아요.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네. 지금 아내랑 같이 갔는데 인터뷰도 했어요? 네, 인터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랬어요. 네, 막 그런 거 하고 사인 받고 막 뭐 그런 거 한 번 했었고 또 뭐 그 말고는 뭐 JTBC에 그 친구가 PD를 하는데 정산 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약간 그런 거. 네. 뭐 양세찬의 10부터 비롯해서 뭐 좀 했었죠. 네, 영어 라디오에도 영어 라디오? 전화 연결해가지고 대박이다. TBS EFM에서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걸 상당히 즐겨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방송 다수 출연인데 경력자시네. 저희보다 더 네. 경력자예요. 지금 약간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대하지 마세요. 좀 레전드 회차가 나오길 바라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0회부터 3회 있었잖아요. 이거 네. 다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봤습니다. 좀 어땠어요?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소감은 뭐 다 좋고 뭐가 좋아요? 다 이 내용이나 이런 거는 또 다 좋고 한데 뭐가 좋아요? 아니 아니 다 그냥 내용이 좋다고. 네. 내용이 다 좋고 근데 이제 이게 고막남사친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이제 남자 사람 친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큰 줄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줄기가 맞잖아. 아니 왜냐면 팟캐스트가 고막남사친이 네, 이름이니까. 우리는 고막남친이 부담스러워서 고막남사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들을 태도가 안 돼 있으면 난 말을 못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항상 뭔가 누군가의 고막남사친으로서 재밌을 만한 주제다라는 걸 이제 큰 이렇게 가운데 심지로 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좋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주세요.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저랑 제 아내가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집에서도 많이 듣고 차에서도 많이 듣고 이제 시간대별로 줄줄 프로그램 외울 정도로 이제 많이 듣는데 그 정도야? 거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말을 저시네요. 네, 생각이 났는데 이것도 뭐 주제가 뭐 코너가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빈틈에 뭐 예를 들어 로고송이라든지 그런 간편한 게 있어서 뭐 그 중간중간 사이를 메꿔주면 좀 더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안 그래도 그런 거 할 겁니다. 진짜? 네, 그런 거 할 거예요. 네, 나중에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이종훈 기세에 우리 고정 멤버들이 지금 밀려요. 맥을 못 추는 왜 이렇게 말이 없죠? 호성 씨, 박정준 씨 지금 인사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너무 경력자시라서 약간 평가받는 기분 같아요. 우리가 호스트예요. 그죠? 우리가 호스트예요. 저희가 호스트죠? 네. 게스트 아니죠? 호스트. 자신 있게 하세요. 정준 씨 뭐 수첩은 왜 A, B, C, D, E, F, G 알파벳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펴지도 않고. 그러면 오늘 이제 녹음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프로 방송꾼이지만 좀 녹음에 임하는 각오. 과하면 이제 넘치기 십상이다. 이걸 과유불급. 항상 마음에 새기고 네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우리 호성 씨랑 결이 비슷하네요. 네네네네. 항상 가볍게 가자. 네, 가볍게.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서로를 평가하고 네. 이렇게 막 그런 건 좋지 않다. 저희 뭐 이따 평가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방향 좋지 않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치지 않게. 네. 지금 우리 대본을 이종호 씨가 해서 우리가 보내줬잖아요. 보통 제가 대본을 녹음 주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오전에 보내는데 제가 좀 일찍 보냈어요. 네. 수요일 정도에 보냈어요. 네. 우리 호성 씨 지금 종호 씨가 대본 네. 거의 다 짰잖아요. 오늘 대본의 거의 90%가 종호 씨가 다 짠 거예요. 네네. 보면서 좀 어땠어요? 과하다. 넘쳤다. 이렇게까지 알려도 되는데. 방금 분명히 과하지 않게 가겠다고 했는데 바로 과하다라고 나오네요. 저는 약간 다 보진 않았습니다. 대본 안 보고 왔어요? 네, 대충 이렇게 결만 보고 왔습니다. 세세하게 안 읽어보고. 결만 춤선만. 네, 춤선만 라인만 보고 왔는데 네. 과하다. 과하다. 네. 근데 근데 재밌- 라인만 네. 본 게 네. 그냥 본인이 이것만 보고 해야겠다예요, 아니면은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도 없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바빠요 요즘에? 요즘 상속권이 있어가지고. 상속권이요? 네. 일 때문에? 네네네.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니잖아요. 네. 주말에 바쁜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너무 많이 뭔가 시간이 아니에요. 쓰는 것 같아서. 진짜로 많이 바빴고. 요새는 우리 보자고도 안 하고. 아니 진짜 많이 바빴고. 하차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많이 바빴고.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 좀 있어요. 아니요. 네. 바빠서 못 봤고. 네네. 저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이 대처하는
준비하지 않은 모습 그런 그런 아, 모습이 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일부러 이렇게 마음가짐 안 하고 왔습니다. 흐름에 네, 맡기겠다. 흐름에 맡기겠다. 오늘 좀 피곤해 보입니다. 아니 8시간 잤습니다. 아 진짜요? 네. 푹 잤나요? 갖고 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또 데이트하러 가시죠? 네. 이따 데이트 뭐 하십니까? 마라탕 먹기로 했습니다. 아 마라탕. 네. 아 어디서 드십니까? 이나대 근처? 인하대 근처. 네. 뭐 맛있는 집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자친구가 자주 가던 곳이라고 하는데 어. 거기서 포장을 하든지 먹든지 포장을 해서 먹든지 포장을 한다는 거는 네. 집에서 드신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집에서 네. 맛있게 드시면서 데이트 하시고요. 네. 정준 씨 여기 대본 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아 대본 상당히 양이 많았고 결만 봤나요? 아니면은 저는 뭐 일단 세세하게 봤습니다. 어허. 곁다리 토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아 역시 잘 썼다. 어. 역시 백현진의 측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 뭐 프로 방송꾼이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쓴 거예요 대본을 정우 씨? 근데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이대로 하라고 쓴 건 절대 아니고 네. 난 최대한 소스를 막 이것저것 주고 네. 알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뭐 넣을 건 넣고 뺄 건 뺄 건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어도 그냥 막 준 거였는데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지금 본 내용보다 곁다리 토크 내용들이 더 재밌을 그러니까 것 그거를 같아요. 다 쓰라고 하지 말고 네. 나는 그냥 몇 개만 우리가 재밌을 것 같은 얘기를 하자고 준 거였는데 네, 네. 그렇게 됐네요. 어, 고지고대로 그냥 다 네, 써버렸다. 흡수를 했다. 네. 아니 지금 제가 좀 느꼈던 게 사실 우리가 게스트 출연자로 모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본을 보다 보니까 아, 출연자보다 작가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 좀 했거든요. 네. 작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결만 네. 봤다면서요. 그냥 그냥 하는 소리 할 수 있잖아요. 하는 소리. 아니 옆에서 할 수 있잖아. 네.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피곤해 보여요. 오늘.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원래 이제 이 사람별로 좀 코너가 있는데 인원별로 오늘은 그냥 단독 코너로 갑니다. 단독 코너로 하고 혹시나 제가 좀 시간이 좀 모자르면은 조금 짧은 코너를 제가 급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시간이 하겠습니다.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네. 시간이 안 남을 남으면 것 같은데. 너무 과해서. 텃세 어느 정도 예상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텃세 오늘 마음껏 좀 부려주세요. 텃세. 네. 최텃세로 한번 가시죠. 최텃세로.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네?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10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존재만 들었지. 알고 예. 있었는데 온라인 친구를 오프라인으로 만나니까 네. 조금 낯서네요. 근데 예. 손을 왜 이렇게 모아요?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종우의 안 극한 직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 안 극한 직업. 네, 이종우의 안 극한 직업입니다. 자, 좀 종우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볼 건데요. 우선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 지금 스포츠 브랜드에서 의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디자인. 네, 그래서 1년 동안 보통 다른 데들랑 비슷하게 SSFW 이렇게 출시가 되거든요. 아. 연간으로 치면. 그래서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의류들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도 하고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디자인하는 옷들이 뭐 샘플이 나오거나 하면 다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해서 출시될 때까지는 맡아서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스포츠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정준 씨도 디자인 그 과잖아요. 미대생이잖아요. 저 뭐 디자인과는 아니고 네. 대신 뭐 순수미술 학과인데 소수 미술이요? 순수 미술. 아 순수 미술. 그 순수 미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수 어떤 미술? 디자인? 상업예술 같은 그런 건가? 그렇죠. 어. 네, 순수미술이라고 순수. 하면은 보통 순수. 이제 저희가 미술관 뭐 갤러리 같은 데 가면은 걸려 있는 작품들 막 있지 않습니까? 김사라. 김사라? 네. 그렇죠. 그쵸. 김사라가 뭐예요? 사라. 그 더글로리. 더글로리? 네. 전혀 안 이사라 봅니다. 아니에요? 이사라예요. 그 김희열아님 김희열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걸 합쳤네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작가를 양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이 안 됐네요. 그렇죠. 저는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길들이기 어려워서 네, 성장하지 못했고 뭐 디자인과라고 하면은 에헤. 다들 아시는 뭐 상업적으로 뭐 시각 디자인 뭐 그다음 공업 디자인 하면은 뭐 제품 만들고 하는 산업 거죠. 디자인.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순수미술 쪽은 안 가고
약간 학과를 졸업하진 않았지만 그냥 덜 디자인, 순수한? 제품 디자인 설계 쪽으로 빠졌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그런 게 겹칠진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어쨌든 네, 뭐 그래서 그 여러 네. 가지 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애초부터 본인이 그 디자인 전공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원래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국어 교육과에 진행을 했었고 전혀 다르죠. 네. 전혀.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국어랑 디자인 두 개를 이제 약간 같이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가까운 우리 H대학교 네. 홍대. 그래서 제 꿈꾸던 학교. 네. 국어교과를 진학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선생님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디자인 쪽을 해야겠다. 바꿔야겠다. 진로를. 근데 그렇게 되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일단 내 창의성을 보이기엔 국어 교사는 조금 뭔가 제한적이다. 그렇죠. 네. 교생을 나간 적도 있었는데 교생 실습에서 이제 조금 젊은 선생님들이 되게 틀에 박힌 사고를 한다든지 젊은 선생님들이 우리랑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도 그러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젊곤. 나는 요즘에 제일 무섭다는 점권. 네, 뭐 생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난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뭐 마음이 있어가지고 원래 좋아했던 디자인 쪽으로 바꾸게 됐고 저도 디자인과를 전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학교에 시각 디자인과를 이제 복수 전공을 하려고 이게 국어 교육과랑 디자인을 복수 전공한다는 건 되게 그런 친구는 거의 그래서 저는 두 번을 시도해서 두 번 다 떨어졌는데 이제 면접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 밑에 교수님들하고. 네. 그 나는 이게 되게 큰 무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국어 교육에서 시각 디자인을 복수 전공한다고? 근데 접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이 없는데 이 친구 한번 뽑아보게나 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아예 관심이 없고 나는 또 뭐 하고 싶어서 복수 전공 하려고 뭐 왔어요 이러면 저는 스포츠 디자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되게 유명한 뭐 디자인 회사를 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스포츠 디자인은 좀 생소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때도 박지성 잡지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갔거든요. 그 포트폴리오처럼. 근데 나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없는 뭔가 그런 느낌을 흥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주제였구나. 받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실패하고 혼자 디자인 공모전도 좀 하고 디자인 공모전 뭐 여러 개 했죠. 바카스. 바카스를 비롯해서 최근에까지 하고 있고 바카스에서 어떤 상? 대상이죠. 우리가 알만한 그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리가 알만한 그런 게 있나요? 뭐 광고 카피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옷 디자인 했어요. 옷 디자인? 바카스 영업사원들이 입는 옷 디자인을 했었는데 네, 이제 되게 대상을 덤덤하게 말해요. 왜냐면 굉장히 능력자예요. 청에도 한번 또 받았고 또 그렇습니다. 대상. 그렇게 됐고 그 공모전에서 이제 그 상금 헌터였습니다. 상금을 네. 얼마 정도 되나요? 뭐 한번 밝혀주시죠. 최근에 한번 몇 장? 몇 장? 내가 그 엑셀로 쭉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어디에 참가해서 얼마 받았고 왜냐면 이거를 나도 정리해가면서 이제 또 다음 스텝을 나가야 되니까. 뭐 경차 한 대 값 뭐 이런 거. 대상값이요? 요즘 그렇게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와, 합쳐서? 다 합쳐서. 야, 내 K3가 1,800만 원인데. 근데 이게 옛날부터 했던 거라서 이렇게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뭐 어디 있겠죠? 그랬다까지는 톤으로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공모전도 하고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구단에서도 좀 이렇게 디자인 인턴처럼 하는 게 있어서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구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지하철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언제 무슨 경기 한다 뭐 이렇게 포스터 해놓잖아요. 그런 거 했었어요.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한 5년 다녔어요. 첫 회사를. 거의 K리그 많이 하는 디자인 회사였어요. 유니폼이나 그런 포스터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 지금 좀 특이한 좀 뭐랄까 상황이긴 해요. 국어교육과를 하다가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한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여기 그러면은 우리 종우 씨가 적은 곁다리 통크인데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가.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싫어요. 이거 다 종우 씨가 전적인 종우 씨가 책임을 쓴 나한테 겁니다. 밀누르려는. 재미없으면은 이종우 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곁다리 토크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하품이 나와요. 예상했고 하품 5회 정도 예상했고.
자, 각자 전공이 무엇이고 왜 선택했는지 우리 정준 씨 얘기는 아까 들어봤으니까 네. 호성 씨 정준 씨 얘기 들어봤어요? 디자인 잠깐 네, 얘기했어요. 순수 미술. 저거 지금 본인 얘기 아니면 아. 집중을 해. 집중을 못 하시는 타입. 피곤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전 세무회계학과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네. 세무회계로 갔어요? 아 저는 이제 성적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격리하면은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격리. 아니 근데 내 생각일지 네. 모르겠지만 고3이 세무회계라는 걸 그렇게 막 자세히 알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갔어요. 그냥 성적만 성적 맞아요? 맞아서.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 돼. 예.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다들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세무회계학과 사람들의 뭔가 좀 얘네는 좀 이런 특징이네 이런 게 좀 있나요? 특징이라 할까요? 그냥 없으면 여자가 넘어가죠. 많아요, 여자가. 없으면 넘어가죠. 여자가 많다. 들으세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둘의 구도 좋은데? 여자가 둘의 구도 많아서, 좋은데? 네. 아무래도 여자가 많아? 남자 비율 좀 비율이라고 하면 뭐 몇 대 몇? 예를 들어서 4대 3. 4대 정원이 미달인가 보다. 그러면 맞아요. 지방대라서 10을 기준으로 해야지 4대3은 뭐야? 야, 뭐 축구 경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70명이어서 그러니까 40명 대 30명 정도. 4대 3.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4대 3이라고. 아. 나머지 3명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4대 3. 웃었다. 네. 4대 3이고. 네. 여자가 많으니까 좀 뭐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그냥 여자분들이 많구나. 그냥 그 정도. 그 친구들 다들 그냥 성적 맞춰 써서 들어온 그랬을 거잖아요. 거예요.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뭐 우리 정준 씨는 저는 저도 성적 맞춰서 들어온 거긴 하거든요. 그냥 어딜 쓸까 고민하다 들어왔는데 근데 그 디자인이라는 그런 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대 그쵸. 쪽이라는 그런 거는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도 이제 디자인과 그다음에 뭐 미대 쪽으로 따지면 디자인과 그다음에 뭐 도자공예 그다음에 금속공예 조형예술학과 이렇게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서울과학기술대인데 그 당시에 서울산업대였어요. 근데 맞아. 이때 여기 학교가 그 다른 학과는 모르겠는데 군외학교라고 해가지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개 학교를 쓰잖아요 정시 때. 맞아. 근데 이거 외로 또 하나 쓸 수 있는 추가 학교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대 입시 하는 애들은 이 학교를 다 썼어요. 깔고 가는 거구나 그냥. 네. 근데 다 쓴다고 하니까 1, 2등급 되는 뭐 홍대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이 학교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학과가 보통 무조건 1순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 성적에서 아예 커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디자인학과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 오케이. 네, 나머지 세 개 중에선 여기가 그나마 괜찮겠다고 골랐는데 이게 순수미술이잖아요. 다들 취업 생각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분들의 진로는 대충 어느 뭘로 해요? 다 지멋대로 뭐 선배들 보면은 치킨집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럼 약간 진짜 카페하고. 자유로운 영혼 이런 느낌인가? 그쵸. 그래서 작가 양성을 하는 과라고 했잖아요. 네. 작가 활동하는 사람이 저희 학번에서 그래도 그나마 많은 편이었는데 한 10명도 안 될 거예요. 5명? 다 이 작가야 하고 있겠네요. 갑자기 한기가 도네. 이런 역할입니다. 지금 다 나머지 3명 눈이 다 동그래져가지고 왜 이 말이 나오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해를 해보려 했잖아. 작가. 지금 이 작가야 사행시라도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이 진짜. 작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작화라고 했죠. 그리고 작화? 작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옆에 넘어가야겠다. 물 든다. 물 들었다. 살짝. 고맙습니다, 정우 네, 씨.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뭐 만약에 우리 종호 씨 지금 다시 뭐 인생이 리셋됐어요. 네. 그럼 나중에 이런 전공 도전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디자인을 다시 기초부터 해보고 싶어서 이게 제가 아예 처음부터 전공을 한 건 아니니까 비전공자로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잠깐만 국어교육과 디자인 제외. 그러면 난 생각해본 게 없는데.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의과 하고 싶습니다. 의과. 의과. 의대. 아니 이유를 물어보죠. 저는 사람 살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일. 혹시 약간 뭐 보람차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보고 아니요. 약간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보람 찰 것 같아요. 되게. 네, 알겠습니다. 왜 무시해요? 왜 무시해요? 알았다. 아니 그냥 평상시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얘기인데. 아까 이 작가야 발언 이후로 약간 깔고 아니, 들어가지는 그리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엄청 잘해야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고 엄청 잘해야지. 내가 못함으로써 인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 피드백이 이분이 낫지 않고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죽잖아요.
인재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대, 그러니까 진짜 좀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 뭐 지금도 물론 치열하게 살지만. 아니 뭐 가정이니까. 예. 해보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종우 씨 좀 직업 얘기로 넘어와서 본인이 했던 그런 디자인 스포츠 팀 좀 설명해 보시죠. 네. 그 되게 운이 좋게 거기가 그래도 전 축구를 또 좋아하는데 저희 다 좋아하죠. 네. 프로축구 우리나라 프로축구 안에서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름이 있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곳이라서 어디죠? 아니면 팀들요? 응. 프로축구 팀은 FC 서울 유니폼도 그럼 프로스펙스? 네. 그것도... 프로스펙스 다니세요 지금? 이따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했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 신발은 회사에서 반 쓰네요. 네. 모자는 나이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분위기예요. 네.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춰야 돼요. 네. 혹시 들을 생각 없으면 얘기 안 할게요.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편하게. 그래서 뭐 편하게, 예를 들어 편하게. 삐지겠다. 뭐 서울 FC 서울이라든지 네. 뭐 전남이라든지 이게 직접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다 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같이 조금 뭐 보는 거라도 해서 엮여 있는 프로젝트로 그런 팀으로. 전남 드래곤즈 이런 데도 한번 했었고 또 프로 뭐 배구단도 했었고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전. 한국전력 뭐 이런 데 했었고 여자 대한항공은 안 했나요? 제 여자친구가 대한항공 팬이어서. 대한항공은 아직 못했고 예. 여자 프로농구단. 프로농구단 뭐 하나원 큐 이런 데도 하나원 큐. 작업할 때 같이 좀 있었고 e스포츠? 네, e스포츠에 근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왜냐면 이 카트라이더 하는 팀이었는데 카트라이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따가 뒤에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디자인하다 팀이 없어졌어요. 해체? 네, 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막 오. 돈을 뭐 받니 못 받니 약간 이런 일이 헐. 있었는데 아무튼 꼴등했나? e스포츠 팀 있었고 이따 얘기해 보죠. 네, 뭐 전국체전에 이제 그건 지역별로 대표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그때 서울 대표팀의 그런 의류를 또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되게 굵직굵직한 아니 우리 한국에서 거의 그냥 들어본 이런 팀들을 좀 많이 했네요. 뭐 네.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어도. 그 하나 얹으면 이제 내년에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네. 맞아. 거기에 출전하는 그런 특정 종목이 있는데 지금 네. 제 회사가 그쪽 종목이라서 네. 거기 이제 국대 유니폼을 요즘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프로스펙스가 후원하는 프로스펙스 아니에요. 프로스펙스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따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프로스펙스인 줄 알고.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대본을 좀 결만 보지 말고 한번 네네네. 깊숙이 보고 오셔도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받아치는 게 이런 게 재밌잖아요. 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방금은 솔직히 조금 재미없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종호 씨가 준비한 두 번째 곁다리 토크.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니까. 지네네.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뭐 호성 씨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누구 있나요? 저는 일단 야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네. 뭐 김광현 선수라고 얼마 전에 은퇴했죠. 네네. 국가대표를 은퇴했죠. 그리고 최정 선수라고 따라다단 따다 최. 최 그렇죠. 네, 전 야구 선수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막전 보러 가죠. 네. SSG 랜더스. 어제 예매했습니다. 테이블석 예매했나요? 못했습니다. 멤버십인데도 일찍 못해, 못했어요? 네. 그 치열했나 보네. 4층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이랑 가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생각한 데이트 코스 있나요? 나 야구장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일단 치맥을 때리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몇 시간 전에 도착할 거예요? 2시 경기잖아요. 네, 저 이제 멤버십이라서 좀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대요. 네. 그럼 12시쯤 도착해서 유니폼은 혹시 여자친구 일단 안 산다 해서 저는 일단 살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마킹 누구로 합니까? 일단 김광현, 김광현. 그리고 최정. 최정. 올해 2장 살 예정입니다. 2장 살 거예요? 예, 예, 예. 하나는 여자친구 입혀줘도 되겠네. 여자친구 아직 안 산다 그래서 네. 일단 저 위주로. 본인 사이즈로 2장을 구매하겠다. 네네 맞습니다. 거의 뭐 이불 되겠네요. 네네. 진짜. 알겠습니다. 뭐 먹을 건가요 야구장에서? 치맥이죠. 또 여자친구는 치맥. 술도 네. 좋아하시니까. 치맥 먹고 또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먹고. 스타벅스. 거기 시키면은 한 100명 기다려야 되는 거 알죠? 사이렌 오더로. 일단 1회 시켜놓으면 한 5회쯤 오겠죠.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혹시 여자 선수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여자 선수 일단 김연경 선수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네.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도 좋아하고. 근데 얼마 전에 배구 이제 보러 가신 다음에 난 배구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보러 가시고. 혼자 보러 갔는데 네. 죄송합니다.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거 왜 보나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제 여자친구 배구 중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할 건 없죠. 무례하네요. 아니 둘의 케미가 좋아. 둘의 케미가 좋아. 처음 본 케미 치곤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종우 씨는? 저는 사실 이거 생각하면서 쭉 내가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봤는데 네. 사실 저는 한 명을 특정해서 좋아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고 딱히.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네, 막 뭐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다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김연아 뭐 이렇게. 근데 막 엄청 빠져서 좋아하는 선수는 없고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하거든요.
우리 백현진 씨 잘 아시다시피 게임 같은 잘 거 안 해. 전혀 안 하고 옛날에 뭐 축구 게임 좀 했는데. 저랑 잘 맞네. 네. 나롤 이런 거 룰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단 한 번도 안 저 해봤어요. 오버워치 하다가 토할 뻔했어요. 오버워치를 켜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네. 뭐 하여튼 네. 게임을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음? 막 매체에서 페이커가 이제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롤. 하는 거 보면 게임은 모르지만 뭔가 사람이 되게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 스타일의 전략을 그런 뭔가 스마트한 이미지가 저 사람 되게 괜찮다. 뭔가 멋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름도 멋있잖아. 페이커. 네. 그리고 여자 선수는 제가 제 회사가 지금 배드민턴 쪽을 좀 중심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안세영 선수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요즘? 배드민턴 여자 선수인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분입니다. 되게 어린 2002년생 월드컵 베이비 안세영이라고 여자 선수인데 요즘 핫하게 뜨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그 2019년에 세계 배드민턴 연맹 신인상 받았고 2020년대 프랑스 오픈 최연소 우승 선수. 그러니까 약간 되게 뭐라 그러죠? 유망주 배드민턴계. 실제로 뵌 네. 적이 있나요? 네, 본 적 있어요. 오. 일하다 보면 좀 그렇게 볼 일이 좀 생길 때도 있고 멀리서라도 이게 유퀴즈에도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타시네. 네, 다음 올림픽 때도 되게 기대되는 선수고 해서 이거 후원사. 뭐 개인 후원은 아니지만 국가대표를 이제 저희 회사 브랜드 걸 입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안세영이요? 네, 안세영. 안세영. 네, 되게 어린 귀엽게 빅뱅 대성 닮은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성입니다. 되게 유망주고 되게 그런 꿈나무 이런 건데 실력도 좋아서 관심이 요즘에 가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에도 나왔네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준 씨는? 저도 근데 딥하게 좋아하는 선수는 사실 딱히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피파나 위닝을 하잖아요. 축구. 그때 이제 좋아하는 선수는 좀 있죠. 이제 제가 호날두를 좋아하는데 C 호날두. 네, 사실 이거는 저는 시우 세레모니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호날두가 있는 팀을 고릅니다. 그래서 호성 씨한테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사우디 리그에 있죠. 그렇죠. 네, 사우디 리그 어려워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배워보고 싶은 스포츠에 대해서 했는데 정준 씨 뭐 계속 이어가서 배워보고 싶은 스포츠가 따로 있나요? 클라이밍 빼고요. 트렌드인데 네. 클라이밍 말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진무 씨 나왔을 때 종합격투기 배웠었다 했잖아요. 맞아. 저는 사실 종합격투기를 좀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유도도 했었죠. 그쵸. 유도도 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좀비 트립이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혹시 정찬성 네. 그게 뭐 싸우는 건가? 네, 해서 그 동네에 가서 길거리에 유명한 싸움꾼이 있으면은 뭐 그 싸우고 이런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남성이다 보니 이게 또 호승심도 일어나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제 어쨌든 강해지고 서로 겨루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강해지고 싶었어요.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생활 반경 안에 배울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집이랑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반경 안에는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시작했지만 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도. 네. 그래서 지금 유도 다니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종호 씨는? 저는 지금 배드민턴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내 동아리 수준으로 그냥 조금씩 하는 거고. 네. 나도 복싱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박싱? 네, 박싱. 그냥 사실 딱 나랑 트렁크 큰 거 입고. 네, 큰 거 입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되게 상관없는 일을 했을 때 뭐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어서 좋아요. 되게 한번 배워보고 싶은 스포츠고 집 앞에 하나 있어가지고 복싱? 네, 뭐 타이거짐이라고 뭐 하나 있더라고요. 타이거즈. 이름마저 타이거짐이 하나 있어서 한번 계속 올려다보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노리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호성 씨는? 저는 골프 해보고 싶습니다. 골프.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자리 잡으면은 골프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생기잖아요. 세무사 하다 보면. 그리고 왜 재밌나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하나. 맞아. 진짜 궁금하긴 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제한 테스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적게 넣은 사람이 홀인 해야 되는 이기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게 왜 재밌나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 팡야 해봤거든요. 팡야. 그거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골프. 저는 이제 테니스를 한 달 반 정도 했잖아요. 테니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고
뭔가 제가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가는 시간이 거의 밤 9시 한 반 이때쯤인데 가면은 막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치고 있어요. 너무 잘 쳐. 그래서 어른이 내가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겨뤄 보면 질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내가 못 줘 랠리를 그쪽으로. 거기는 나한테 빵빵빵 줄 수 있는데 내가 못 줘.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테니스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 직업 관련 혜택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골프 용품을 좀 할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종우 씨. 네. 아 이게 뭐 회사 브랜드나 이런 데 다니면 몇 번까지 할인 가능한가요? 뭐 한 4-50%. 와. 오, 엄청 많이. 반값. 나중에 호성 씨 골프 막 하면은 진짜 골프 오늘 이거 용품도- 2년인데 골프 용품도 만들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골프 만든 아니 거. 그러니까 유명한 진짜 회사인가 보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다채롭게. 뭐 종합으로 뭐 하니까. 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직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뭐 월 한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 테니스 라켓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테니스 라켓. 네. 테니스 라켓이 근데 비싸더라고. 거기요? 아니 거기도 너네 아 뭐 라켓 자체가? 야, 보통 막 좋은 건 한 3, 40 하는데 뭐 10만 원대도 있나요? 그 사실 근데 테니스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니, 써놨는데. 그러니까 가격대를 정확히 그 판매하는 가격대를 라인을 난 용품 쪽이 아니라 의류 쪽이라서. 네네. 근데 한 발 빼네요. 네, 한 발 빼고 뭐 어쨌든 그렇게 그 직원들한테 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샘플, 의류 샘플 입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그냥 개인 저희 디자인팀 안에서의 뭐 나름의 혜택이라고 하면 의류를 디자인하다 보면 샘플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의 분량도 있을 거고. 분량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디자인이 바뀌면서 뭐 남은 샘플이나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한창 많이 쌓이면 뭐 가져가기도 하고, 뭐 입고 집에 잠옷으로도 입고. 사실 이제 예전에 종우 씨 회사 때 종우 씨가 저한테 그냥 바람막이 한 벌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잘 입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그런 게 개인적으로 좀 가져와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스포츠 의류들이 좋아요. 조금 있다. 또 스포츠 스타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쭉 읊어주시죠. 누구 봤는지. 근데 일단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은 요넥스라고. 요넥스. 알아요? 알죠. 그 배드민턴 테니스 유명한 데잖아요. 네. 요넥스. 아 거기 다니시는구나. 네. 거기 옛날에 그 누구죠? 이거 윙크한 사람. 이용대가 그것도 했었고. 안 해? 알죠. 지금 이용대 선수가 회사에 따지면 소속돼 있어. 왜냐면 회사에 요넥스 배드민턴 팀이 있는데 있어요. 실업팀처럼 운영되는데 거기에 지금 있고. 요넥스. 그래서 우리 이제 의류를 만들고 막 촬영을 해서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속 모델처럼 이용대 선수가 그걸 하고 있고. 또 누구? 또 그때 한번 예전에 정현 씨 옛날 테니스. 정현 선수는 그러니까 뭐 회사 행사 있으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그런데 참석을 하니까. 그럼 이영택 선수도 같이 오겠네요. 이영택 선수는 아마 요넥스랑 그게 없어가지고 아마 안 올걸요? 예. 음미를 하시네요. 음미를 밥도 없는데. 커피가 맛있으셨나 보네.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선수들이 가끔 보는 편이고, 전에는 이제 축구 쪽이었으니까 축구 쪽 뭐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연이 있는 뭐 선수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뭐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뭐 오범석 선수라고 알아요? 오범석 선수 알죠. 옛날 국가대표인데. 그래서 한번 같이 사무실에 와서 뭐 이렇게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좀 했었고. 좋다. 예, 뭐 그런 거죠. 건너 뭐 사인을 전달받는다든지. 탁구 쪽은 이렇게 안 건드리나요? 네. 탁구는 근데 탁구 왜요? 송유빈? 그 병아리. 되게 어린 저기 선수. 기억난다. 무도에도 나왔었는데. 갑자기 근데 그 선수 얘기 왜 나왔죠? 왜 나왔죠? 왜 나왔죠?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방송뿐이니까. 꾼이네 꾼. 자, 세 번째 곁다리 토크입니다. 각자 직업 관련해서 여기 멤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하고 예시까지 적었어요. 건의를 하나 할게요. 네. 이 대본을 네. 그렇게 진행하지 말고 곁다리 토크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싫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그러면 싫어요. 직업 관련해서 내 진행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내 진행 스타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곁다리 토크입니다. 난 이게 싫어. 자, 앞에 여기 딱 별 표시 있고요.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각자 직업 관련해서 여기 멤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EX 무료 세무 상담 그리고 내 원하던 진행 방향이 아니야 이거. 3.3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관합된 내세금 돌려받아 줄 수 있는지. 이거 가능한가요? 할 수 있죠. 네,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네, 들여다볼 수 아니 있어요. 제가 이거 3.3 저는 이게 별로 없었고 어머니 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를 88,000원인가 내야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좀 가능하다. 이거 무료 세무상담. 아 이런 건 세무사가 그냥 정보를 보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네, 부분이에요? 이거 뭐 신청 안 하셨네? 이거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력정보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주민번호를 몰라도 알아야죠. 알면은 다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죠? 홈택스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다 주는 거네요. 그러면 다 주는 거죠. 아니 게임에서도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뭐 가시든지 딴 데서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준 씨는 뭐 혜택이 있나요? 저는 뭐 혜택이라고 할 건 그 지금 없고. 캠핑 그 회사시잖아요. 캠핑 용품인가요? 캠핑 자사 캠핑 제품을 개발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직영점을 파주에 오픈하면서 이제 타사 브랜드의 제품들도 이제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편집샵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한 자세한 할인율은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뭐 직원분 통해서 몰래 할인은 받아줄 수 있죠. 몰래.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요? 좀 알아와요. 몰래 한 15% 유야 뭐야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냥 나 좀 깎아줘라. 이거 직원분들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 뭐 안 듣죠? 네, 직원분들이 듣진 않아요. 아직 저도 아직 듣진 않습니다. 저 여기 오는 것도 몰라요. 매주 뭐 이렇게 격주로 오는 것도 모릅니다, 직원들. 그래서 용품을 좀 할인 만약에 하면 받을 수 있다. 캠핑 그쵸, 용품. 그쵸. 그래 캠핑 요즘에 또 많이 뭐 요즘이 아니지 너무나 대중적인 취미가 됐으니까. 현진 씨는요? 저요. 둘이 동시에 많이 통하는 게 많아. 지금 게스트 겸 진행까지 지금 하고 통하고 있어요. 있네요. 저는 이제 교육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이제 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라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학습지 무료 제공 이런 거 없나요? 아기들 태어나면 없죠. 왜요? 네. 이게 본인 직원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내 자녀. 근데 이제 뭐 지인의 자녀 이렇게는 안 돼요. 네. 그럼 제가 받으면요? 제가 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럼 그냥 돈 내고 받는 거죠. 할인 안 되고? 안 된다니까요. 아 네. 그래요? 네가 내 자녀는 아니잖아요. 백호성 아니잖아요. 백호성 아니니까 안 됩니다. 딱히 뭐 없다. 네, 딱히 집계가 없어요. 아니면 네, 없다고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다음 거 진행해 주세요. 네. 자, 스포츠 그 의류 구단 유니폼 하는데 이게 아까 지금 호성 씨가 약간 혼돈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구단 유니폼을 누가 디자인하냐라고 했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이건 몰랐어요. 이게 호성 씨의 질문이 아까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게 예를 들어 뭐 FC 서울이 프로스펙스의 스폰서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디자인했어요. 그러면 프로스펙스겠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디자인 외주 업체에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을 주는 거군요. 뭐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뭐 FC로 말 나왔으니까 뭐 구단이 있으면 그 프로스펙스라는 뭐 의류 스폰서가 있고 또 이제 디자인을 담당하는 그런 디자인 전문 업체가 있고 해서 보통 이렇게 세 팀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에 회사가 그런 스포츠 디자인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 그리고 구단 스폰서 이렇게 세 3자 이렇게 협업 이런 형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브랜드에서도 디자인 업체를 이렇게 놓고 받아보고 여기랑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픽도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K리그를 예로 하면 그렇게 사실 시장이 크지가 않아서 K리그 자체가 크지도 않고 그렇게 K리그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디자인 업체들도 많지가 않아서 사실 알려진 업체들이 손에 꼽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직접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그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 안에서 디자인 업체가 있는 디자인 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해서 개발해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디자인이 잘 나오면 디자인 잘 나오면 프로스펙스 디자인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디자인 업체에서 한 거일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게 100% 한 곳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뭐 구단 의견도 반영되고 브랜드 의견도 반영되니까 뭐 종합적으로 디자인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3자로 협업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외주 업체가 있으면은 한 군데서만 컨택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도 요청이 올 수도 있잖아요. 구단에? 그 디자인 외주 업체로 예를 들어 프로스펙스 그다음 뭐 퓨마 이런 곳에 한 군데 외주 업체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군데 걸 한 번에 다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이게 시즌 전이나 좀 몰리면 몇 구단 거를 동시에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우리
유니폼 봤을 때 아디다스 있으면은 아디다스 디자인 잘 뽑는다 음. 이러잖아 사실. 근데 이렇게 얽혀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듣는 분들도 만약에 뭐 유니폼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이게 디자인이 딱 나오면 이거 아디다스 거니까 여기 되게 잘하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디자인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본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살짝 억울하기도 하다라고 좀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디자인했는데 인터넷에는 저희 구단 저희 뭐 브랜드 스폰서 되게 잘한다 이번에 신경 써줬다. 근데 이제 이거 저거 쟤네가 한 거 아닌데 라고 할 경우가 있어서 가끔 이제 댓글을 달아볼까. 네, 이때 또 걸리면 또 많이 적이니까. 네. 네.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고. 궁금한데요? 그게 더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이런 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창의적인 게. 네. 아니 저는 네. 그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마지막 선택하는 브랜드는 네. 프로스펙스고 아디다스잖아요. 자기 이름 걸고 나왔으니까 네. 얘가 얘네들이 네. 칭찬받아도 마땅하다. 네. 아디다스나 프로스펙스. 잘 뽑았네.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최종 결정. 네, 최종 네. 결정 네. 권한은 네. 그쪽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업체들도 이 아디다스랑 프로스펙스 이런 브랜드 업체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해서 제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억울하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가 억울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뭐가 결국은 억울해. 아디다스 쟤네 입맛에 맞춰주는 그래, 걸 상납한 거니까. 네. 산납은 아니니까. 네. 상납이니까 네. 위로 드린 거니까. 뭐 근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곁다리 토크인데요. 이거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축구 유니폼이나 아니면 스포츠 유니폼이 있을 텐데 뭐 어떤 게 있나요? 우리 호성 씨부터. 전 SS 랜더스랑 그 토트넘. 손흥민. 네. 그 유니폼 2개 있습니다. SS 랜더스 전에 네. 와이번스 유니폼도 와이번스도 있죠. 그때 박경환 SK 와이번스. 전설의 포수. 네, 인천. 전설의 포수. 네. 축구랑 야구 말고는 없죠. 네, 없어. 사실 뭐 다 네. 그렇긴 하죠. 종호 씨는 저는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 K리그 축구 팬이라서 네. 그 팀 유니폼은 좀 많이 종류별로 있고 그 선수 마킹도 있나요? 마킹도 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좀 일을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인턴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유니폼도 있어서 선수들이 좀 실제로 입은 옷들도 실착. 많이 받아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많이 유명한 일반적인 선수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일 좋아하는 유니폼은 그게 있어요. 2002년도 월드컵 유니폼인데 이게 막 한국? 네, 그러니까 막 정품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그 뭐라죠? 레플리카로 나온 복각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때 나온 건 맞아요. 택도 보면 2002년 생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싸게 나온 거 선수들이 입는 어센틱은 아니고 거기 이제 박지성 마킹을 제가 동대문에서 해가지고 커스텀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디자인이 예쁘다기보다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추억? 약간 향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 유니폼을 딱 봤을 때 역사를 사는 우리 거지. 그때 봤던 사람들은 뭔가 광화문 함성의 옷에서 좀 들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얘기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때 추억이 디자인을 한층 더 알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옷에서 4천만의 함성이 들린다. 4천만이나 됐나요? 왜냐면 그때는 그 4천만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확하시네. 그 애기도 응원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 뭐 상가집에서도 응원했는데요. 뭐. 그렇죠. 그 유니폼을 보면 그래서 그게 더 예쁘게 느껴진다. 그래서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 4천만의 함성. 그 당시에 많이 내가 준비하셨네. 그 당시에 약간 장기자랑처럼 한 게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잖아요. 그때 그 월드컵 때. 못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면 어디 가면 혹시 4천만의 목소리를 한 명이 내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이러면 뭔데? 이러면 내가 이게 좀 못 가게 올렸을 때 더 잘 되는데 만약에 이러면 이제 광화문의 소리를 내 성대에서 한 번에 낼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고만관 서친 할 때 이런 성대모사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나오네요, 진짜. 야, 되게 괜찮다. 되게 괜찮은데요? 네. 이거 누구예요, 근데 이성 네. 매번 들을 때마다 매번 안 똑같다고 나는 지금 생각. 따라 하는지 모르고 대답을 했어. 그냥 뭐 막힌 줄 알았어요, 목소리. 네. 자, 우리 정준 씨는 뭐, 대한민국이 너무 세서. 그쵸. 네. 저는 일단은 뭐 갖고 있는 거는 아까 갖고 있는 유니폼으로 돌아가면은 토트넘 손흥민 마킹된 거. 그 그다음에 유니폼이 리버풀. 손흥민 득점왕 그 득점왕 할 때 유니폼이죠. 그쵸. 네. 그리고 리버풀이 챔스 우승했을 때 그 살라, 살라 M 살라. 이렇게 두 개 갖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유니폼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이 이제
옛날 AC 밀란 바람막이. 혹시 까만색에 이렇게 빨간 라인이 있거나 약간 그런 그 느낌? V윈 그때 시절인가? 그때가 그 스폰서랑 뭐 이런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근데 이게 그 현진 씨는 잘 아실 텐데 이제 예전에 클래식 풋볼 셔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CFS. 네, 종훈 씨도 알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 바람막이를 하나 2007년, 2012년 그 시즌 그 사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같이 샀잖아요. 네, 그때 AC 밀란 바람막이를 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진짜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그 당시 이게 등급표가 있어요. 맞아. 품질에. 상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 뉴, 민트 막 이런 게 맞아. 있는데 뭐 새거, 뭐 좀 새거 이런 네. 느낌이죠. 그때 제가 엑설런트 등급을 샀거든요. 네. 엑설런트 이제 보통 좋다. 거의 뭐 나쁘지 새거 그냥 않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영국에서 오는 거니까 엄청 기다렸거든요. 2주? 한 3주? 더 걸렸어. 맞아, 네. 꽤 오래 걸리죠. 돈도 비싸고. 비싸. 그래서 제가 진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딱 뜯었는데 왜요? 뭐 거의 개가 물어 뜯어놨더라. 엑셀런트. 야 이게 맞냐? 이게 엑설런트냐? 엑설런트 맞냐? 거의 기억나. 베리 배드였거든요. 진짜 기억나. 그럼 네. 환불할 수 있나요? 전국까지 전 그 환불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거 뭐 어디 장롱 깁스로 집에 있어요? 아이고. 가끔 제가 디젤 축구하러 나갈 때 입었는데 그때 입기에도 쪽팔린 정도로 이제 소매는 거의 개가 물어 뜯었고 등 뒤는 개가 핥힌 것처럼 아이고. 속이 너풀거리는. 국제 사기네요. 국제 사기. 하여튼 그렇죠. 뭐 진짜. 예, 그때 그래서 엑설런트. 차라리 뭐 그냥 뭐 노멀 네. 뭐 아니면은 뭐 배드 배드. 이러면은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엑설런트가 그쵸. 그러버리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때 바람막이를 이번엔 브랜드 뉴나 민트급으로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나왔던 그런 클래식한 거를 어쨌든 중고 물품을 사는 거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죠. 자, 그다음에 유니폼 디자인 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그 구단 유니폼을 디자인할 때는 네. 뭐 못해도 반 시즌 전, 그러니까 6개월 전이나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잡고 시작하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 e스포츠 팀이 중간에 해체가 된다든지 디자인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특별한 스페셜 유니폼으로 예를 들어 뭐 구단이 내년에 50주년인 이번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몇 주년이죠? 창단 20주년이죠. 20주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기념으로 해서 만들고 있다 했는데 시즌이 끝나니까 그 팀이 강등의 위기라서 뭐 예를 들어 2부 리그로 내려간다. 그게 이제 강등이 되면은 뭐 1부에서 2부로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뭐 돈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팀이 좀 위기에 빠지죠. 그리고 2부에 내려가는데 무슨 뭐 창단 기념을 만들고 있냐. 그런 팀이 초상집인데 뭘 축하하냐. 근데 이걸 1년 전에 예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멋있게 그쵸. 예쁘게 잘 디자인했는데 그렇지. 뭐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럼 이안을 준비해 넣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모를 그럴 거에 대비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미리 하진 않죠. 강등이 됐을 때 뭐의 디자인이 사실 그래 뭐 강등 버전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면 공개됐을 때 뭐 구단 상태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팬들하고 구단이랑 뭐 관계가 안 좋거나 욕을 먹는 상황이라 야심차게 공개했는데 이제 뭐 니네 지금 유니폼 공개할 때냐 구단을 정상화하라. 이게 팬베이스 스포츠들이 팬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말한 것처럼 팬들의 그 요구 사항을 안 듣지 않아요. SNS 홈페이지에 들어온 댓글이나 이런 거 다 그런 디자인 업체나 구단에서 잘 보고 있고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검은색이 이제 메인 컬러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뜬금없이 노란색을 써버려. 이제 팬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왜 이런 우유의 컬러를 안 쓰냐. 우리가 전남이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한번 볼까요? 뭐 유니폼 뭐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법 했는데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각자 애지중지 아끼는 물건이나 추억의 물건이 있는지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좀 아끼는 물건? 저는 있습니다. 저는 SK 와이번스 중학교 2학년 때 현진 씨를 통해서 야구를 처음 접했습니다. 저희 아빠랑 갔죠.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입장료가 1,000원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와, 초등학생이. 지금은 아까 중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집으신 게 중학생인데 1,000원 사기를 칠 거면 제대로 칩시다. 중학생인데 1,000원을 내고 갔죠. 초등학생인 것 마냥.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죄송하죠.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일주일에 5,000원 썼습니다. 그 말인즉슨 화수목금토 5일을 연속 가고 막 그랬습니다. 공부는 안 했나요? 그러니까 네 공부 안 했죠. 네, 뭐 아무튼 끝나자마자 맨날 야구장 가고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어. 그 정도로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그날 스코어나 타순을 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 경기 전에 스포츠 토토 같은. 약간 네. 근데 그걸 해가지고 네.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그런 게 입장권을 보내줘요. 네. 어느 포인트 이상 되면은 네. 그 입장권 받은 그 우편이 저한테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그게 너무 그런 게 있었어? 너무 그때 너무 그 감동이어야 되나? 근데 막 사행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포인트를 포인트 쌓으면은 쌓아서 어떤 그걸 물품으로 입장권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입장권 받는 게 포인트가 셌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많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타순 맨날 맞추고 거의 미쳐 있었네. 네. 어. 중학교 때. 종호 씨도 뭐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티켓. 옛날 티켓 이런 거 잘 모으는 편이고 어. 그런 거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띠부띠부실 포켓몬 스티커 그거 진화 순서대로 붙여놓은 수첩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피카츄, 라이츄부터 해가지고 예, 그 메인 첫 페이지에는 이제 메인 친구들 꼬부기 뭐 이제 하이리 1티어 친구들 예, 있고 그 수첩이 있어서 그거 아직도 갖고 있고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 모아놨던 건데 그리고 누군가 야구를 체크할 때 누구는 띠부띠부씨를 보고 그런 있었구나. 거.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나온 스포츠 신문 같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스포츠 신문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나온 거. 그거는 지금 어디 내놔도 되게 좀 네.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뭐? 그 2006년, 2007년에 네. 그 올스타전 네. 그 책자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올스타전이요? 프로야구의 올스타전. 네. 그 책자도 아직 집에 있어요. 뭐 하여튼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이게 이 월드컵 때 현수막을 이제 거리에 쭉 걸어놓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가로수 같은 데다가 월드컵 기념 현수막이라든지 그 국기, 나라별 국기 이런 걸 쭉쭉쭉 길거리에 길게 걸어놓으면 이제 월드컵이 끝났으면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나라나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거를 버리지 않고 무료로 신청한 사람한테 하나씩 기념으로 나눠주겠다. 아 그런 게 있었어? 한 적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신청을 해서 그 길거리에 걸려있던 2002년 월드컵 현수막. 네, 그게 우리는 터키 국기를 받았어요. 터키 국기가 한쪽에 있고 티르키예죠 지금. 예, 죄송합니다. 티르키예랑 한쪽에 뭐 2002년 월드컵 로고 있는 그런 거, 그런 추억의 물건들. 집안 자체가 진품 명품이시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 우린 좀 그런 거 잘 모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니 또 아버님이 또 인천 유나이티드 주주 아니십니까? 시민 주주십니까?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그 주주를 제가 양수를 받아서 양수하셨습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주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마 뭐 창단 경기 티켓 뭐 그런 것도 있죠. 있어요. 맞아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 할 때 그 처음에 이제 팀이 딱 나오면은 약간 출범 느낌으로 어디 초청해가지고 경기 같은 거 하는데 그때 간바 오사카랑 일본 초청해가지고 간바 오사카 일본에 또 굉장히 또 역사 있는 팀이죠. 우리나라 황의조가 있었었나? 맞아요. 그렇죠? 일본까지 가서 봤습니까? 일본 초청했다니까. 문학 경기장으로. 문학 경기장. 인천에 팀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가? 돈 주고 모셔오는 거죠. 예전에 대구가 아마 세레스 오사카를 한번 불렀을 거예요. 대구 홈구장에. 우리도 봤었던 세레스 오사카. 핑크. 네, 정주 씨는? 저는 사실 물건을 애중지 아끼는 타입이 아니고 잘 수집하는 타입은 아닌데 바람막이. 그건 이미 제가 아끼기 전에 너무 해져 있었고 아낄 수 없는 물건. 누군가 아꼈었겠지 그거를. 아끼지 뭐 않았나 봐요. 네네. 어쨌든 근데 그나마 아끼는 거는 제가 뭐 소장 중인 만화책들 뭐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또 핫했잖아요. 슬램덩크. 좋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판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저희 형이 고등학교 때 샀던 거니까 제가 아마 한 초등학교 그때 이제 형이 샀을 거예요. 근데 형이 다 모으진 않고 중간중간 또 친구 빌려줬다 못 받아서 빈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마침 슬램덩크 하기 얼마 전에 사놔서 채워놨거든요. 근데 지금 품절돼서 못 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아끼면서 뭐 총 몇 보고 권인가요 있죠. 그러면? 그게 24권 완전판으로 해서 아마 그럴 24권. 네, 그렇게 돼 있죠. 또 슬램덩크 말고 다른 만화는 뭐 있어요? 다른 만화는 좀 있잖아요. 삐리리 불어봐 재규어라고 현지 씨는 알 건데 제- 약간 B급의 비주류 안 합니다. 별로 제목부터가 B급이네. 삐리리 불어봐. 삐리리 뭐라고? 삐리리 불어봐 재규어. 못 알아듣겠네. 별로 네. 유명한 만화 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의류 브랜드 시장 조사인데 이 의류 디자이너들이 시장 조사를 많이 한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좀 어떤 거예요? 시장 조사라는 게? 근데 뭐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동종 업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무슨 의류가 나오고 요즘에 어떻게 뭐가 유행하고 있나를 엄청 서로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라서 바깥에 매장 다른 브랜드 매장도 많이 가서 체크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보고 그래서 가끔 그 쇼핑 가면 되게 요즘에 왜 이런 것만 나오라고 하는 그런 유행하는 스타일들의 옷들이 맞아요. 있잖아. 뭐 예를 들어 플리스가 엄청 똑같이 나오면 이거 왜 이렇게 나와 하는데 이게 뭐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니고 다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다른 뭐 잘 나온 브랜드의 상품이 있으면 그걸 샘플로 참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뭐예요? 네. 참고용으로 쓸 의류도 구매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는데 간혹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매장도 있어서 몰래 찍는 스킬이 필요한. 이게 시장 조사를 가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샘플을 사게 그 비용이 나오긴 해요. 근데 자본의 한계가 있죠. 다 못 사니까 사진을 찍어 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뭐 예를 들어 편집샵이라든지 뭐 디자인 브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딱 뭐 찍으려고 하면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뭐 왜냐면 디자인 유출 이런 게 그렇지. 신경 쓰이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몰래 찍죠. 잘못했네요. 보통 아니요, 잘하고 있고 네.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2인 1조로 가면 네. 한 명 이렇게 쓱 보는 척하면 이제 한 명이 쓱 찍고. 네. 그런 일까지 하는구나. 근데 이게 디자인을 뭐 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법을 썼는지 뭐 이렇게 참고할 카피 만한. 아니죠? 아니. 그렇습니다. 잘못했죠. 네. 아니요, 잘못 안 했고. 뭐 참고용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되겠네요. 그렇게 시장 조사를 좀 나가서 날을 잡고 디자이너들이 한 번에 나가요. 이 큰 가방 같은 걸 가지고 나가서 왜냐면 샘플도 사오고 해야 되니까 예.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아내랑 쇼핑 가면 기다리는 동안 그런 스포츠 매장 같은 데 가서 네. 뭐 시장 조사 경험해서 좀 보는 그런 습관들도 많이 생겼고. 직업병이시네, 직업병. 네, 근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난 재밌어요. 좋아하니까. 왜냐면 유니폼 그냥 구경하는 게 재밌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 재밌죠. 아니 그냥 나는 이제 구경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좀 본인이 일을 좀 즐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 맞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재밌다고 하니까 또 코너명도 안 극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준비한 곁다리 토크를 볼 텐데. 아니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 아니에요. 곁다리 토크.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와 이유 / 되어 있는데 호석 씨 뭐 특별히 좀 뭐 굳이 의류 브랜드가 아니어도 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일단 가전은 LG죠. 여기 밑에 써 있네요. 그거 그대로 읽으신 건 아니죠? 아니. 햄버거는 뭔가요? 그러면? 햄버거는 버거킹. 커피는요? 스타벅스. 그대로 읽으셨네요. 아래 대본을. 진짜 근데 가전은 LG? 네네. 럭키 금성? 네네네. 왜요? 한번 써보니까 다르다라는 게 느낄 수가 어떤 가전을 썼나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디오스인데 디오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뭐가요? 삼성이랑 좀 약간 삼성은 제 기준이에요. 네. 뭐라 안 했는데요? 뭐라 할까봐. 1부터 100이 있으면은 네. LG는 100이라 그러면 삼성은 80 느낌? 약간 어떤 게? 약간 세세적인 기능이 약간 지금 달라요. 별로 생각 없죠. 네. 삼성 냉장고 안 써봤죠? 네네네. 그냥 남들이 야 가전은 LG야 이래서 그냥 거기에 세뇌된 거 아니? 차 브랜드. 갑자기 바뀌네요. 네, 차 네. 브랜드 제가 선호하는 거. 차 브랜드 뭐? 현대. 네. 현대가 왜요? 많이 그 정의선 사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그 전에는 그 아버님이잖아요. 네. 정몽구 네. 정모 회장님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님으로 바뀌면서 약간 좀 약간 그 제네시스 라인 고급 라인을 약간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제 느낌상. 네네. 그래서 제네시스가 되게 좀 그 라인이 이쁘게 나와요. GV든지 G80이라든지. 네. 그래서 감각을 좀 많이 아시는구나. 그 GV80 약간 큰 차 이런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G80 이제 승용.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좀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 언론에서 보다시피 나오다시피 청바지 입고 다니시고 막. 응? 약간 캐주얼하게. 메일로 소통하고. 그럼 차랑 별로 상관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녹여든다는 거죠. 그 브랜드 그런 안에. 캐주얼함이? 네, 그런 약간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디자인이 예쁘다. 현대 디자인도 차에. 이쁘고. 예. 네. 오늘 그 차 타고 오셨잖아요. 네. 여기 오실 때 네네. 무슨 차? 현대차. 현대차? 네네. 무슨 차? 저희 어머니 차. 아반떼. 아반떼. 네. 박미자님 박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네. 거. 전지현이에요. 전지현에서 일을 하시죠. 네. 그럼 종훈 씨는 뭐 특별히 아무래도 의류 브랜드 말고 본인 의류 속해 브랜드 있는 거 말고 그런 거 딱히 그렇게 막 하나를 쓰진 않는데 네. 이 회사에서 그 펜 같은 거 쓰면 볼펜 쓰는 쓰잖아요. 펜? 볼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제트스트림 외제죠. 니온진. 네. 그게 이제 0.38로 쓰면은 이게 필기감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펜을 잘 써요. 전 0.5 좋아합니다.
0.5. 0.5, 어. 0.7, 0. 네, 아마 0.38이 제일 가는 맞아요. 걸 텐데 그 그게 흰 색깔. 네, 좋아요. 아니, 저 공부할 때 썼던 거여서. 네, 잘 왜냐면 알아요. 그게 네. 필감이 좋아가지고. 맞아. 네. 아니 둘이 투샷이 너무 웃기다. 내가 이렇게 보는데 네. 흥미롭네요. 예. 네. 자 다음 우리 그럼 정준 씨는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와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근데 사실 딱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가 있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그 보통 커뮤니티 같은 게 있잖아요. 의류든 뭐 옷을 입을 때 그 자주 보는 커뮤니티는 있죠. 현진 씨도 알 텐데. 디매니아? 디메 말고 고 아웃 캐주얼이라고 하는 네. 좀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의류나 브랜드들을 찾고 구매하는 편인데 최근에 또 옷에 관심이 잘 없어져가지고 잘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들이 그 카페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찾아보죠 하고 의류 브랜드 말고는 제가 이제 그 템버린즈라고 하는 핸드크림. 네. 네. 오 안 해? 유명하죠. 그렇죠. 다 유명한 곳이에요. 네. 다들. 네. 무화과 근데- 냄새가 좋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영상에 몇 번 나왔을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나도 이제, 그거 봤어요. 네, 네. 쓸모 있는 선물 네. 때도 현실 씨한테 드렸는데 반응이 영 내가 그때 미지근했죠. 그걸 보고 통탄을 금하지 못한 게 네. 그거를 사갔는데 이게 뭐야 약간 이러면서 그렇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템버린즈 아니 근데 다 썼어. 다 네, 썼어. 다 네. 썼어. 그 아무튼 힙한 걸 준비했는데 반응이 그쵸. 영 시원찮아서 아, 이거 우리가 안 그 돼. 브랜드를 모른다 약간.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트렌드를 모른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통탄. 전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네. 브랜드를 네, 모르는구나. 그거 상당히 요즘에 네. 뜨고 있고 그쵸. 많이 하고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고 예, 맞아요. 좋은 건데 근데 최근에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때 주고 이제 밴을 당해가지고 이제 제2의 템버린즈를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네. 변태적인 거를. 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좀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 그럼 이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의류 브랜드 나온 김에 뭐요? 지금 시간이 되나요? 아니 하세요. 시간 우리 많아요. 지금 회사에서 네. 그 콜라보도 다른 업체랑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i앱 스튜디오 어. 그래서 거기랑 빈지노. 네 어. 거기서도 했었고 제가 입사하기 막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일 예. 이란 데랑 그 했었고. 라이센스 브랜드죠. 네, 예일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니는 데가 그래도 배드민턴 하면은 많이 1순위에 그래도 있는 회사라서 그런 컨셉에 뭘 준비하면 많이 이렇게 컨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i앱이랑 할 때는 없었는데 입사 직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디자이너들이 거기 가서 그 빈지노 있는 사무실도 가서 회의도 하고 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네. 이제 조금 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미팅하거나 이러면 뭐 옷을 입어보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핏이 있다 해서 입어보면 막 이제 담당자들이 입어보고 뭐 거울도 보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미팅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다 약간 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입고 막 이렇게 뭐라 하죠? 오랑우탄 포즈라고 해야 되나요? 팔을 좌우로 흔들거나 흐느적거리고. 네, 뭐 미팅할 때 바닥에 앉아서 그 노트북을 바닥에 앉아서 미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 뭐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아예 거기 아예 옷을 옷은- 구하기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직원들한테도 이제 처음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때 뭐 몇 분이 샀는데 그게 지금 30배가 됐대 가격이. 리셀가.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왜 이렇게 핫해진 거지? 아이엠 그 스튜디오가? 브랜드가 약간 그런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응모해서 돼야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들어오라고 있고, 하는 그런 거를.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빈지노의 영향력도 약간 있을 노이즈 마케팅도 약간 감이 돼 있네. 그거는 아니에요. 노이즈가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뭔가 그런 힙한 브랜드가 돼가지고 왜 노이즈냐? 예.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다 살 수 다 있죠. 살 수 아니 응모에서 산다며. 만약에 그런 종류의 옷이 네. 있다면 응모에서 네. 산다며 응모에서. 네. 근데 이제 노이즈는 약간 뭐 부정적인 네. 논란 이런 건데 그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근데 IM 스튜디오 알아요? 알아요. 네, 네. 네. IM 어, 스튜디오 어, 이거 네, 많이 맞아요. 입고 다니는데 네, 요즘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그게 그렇게 비쌌구나. 네, 저는 그리고 뭐 비싸게 맨투맨 맞아요. 하나에 5만 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요즘 맨투맨 5만 원 쉽지 않죠? 네. 뭐가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요즘 많이 올랐잖아. 옷이 웬만하면 한 7, 8만 원. 그러니까. 그래요? 네, 네. 아니 여기 가까운 유니클로만 봐도 5만 원인데? 그러니까 거의 최저선이 그 정도로 요즘에 아,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뭐 적었는데 이거 몇 개만 얘기해 보시죠. 좀 네. 제일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만. 아 이게 직업 관련 에피소드. 예.
이게 회사에 간판이 이제 건물 밖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브랜드 대리점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오는 손님들이 좀 있고 파란색 간판. 네, 초록색 이오넥스. 파란색 이제 써 있으니까 이오넥스. 그래서 외국인들도 착각해서 들어오는 편이 좀 있고 처음에 저는 이 회사 면접 보러 갔을 때 계단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뭐 해외 직원인가 보다. 글로벌 보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 그 사람들 뭐였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사람. 네. 배드민턴 신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던 중이에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전에 회사는 더 규모가 작은 회사여가지고 뭐 경비나 이런 실이 따로 없어서 아무나 좀 많이 들어와서 이때 스님도 들어와서 이제 시주를 부탁한 적도 있었고 정중히 야. 거절한 기억이 있어요. 예. 이거 스님 그러니까 목탁 소리가 나는 어디서 점점 가까워지는 게 일을 하고 있는데 떡떡떡떡 멈출 줄 알았는데 예. 내 귀 옆까지 목탁 소리가 들어와서 한번 그런 적도 있었고. 나무 아비타불. 네, 그리고 출소한 잡상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네. 네, 이것도 이제 양말 같은 걸 이제 파는 그런 돌아다니면서 파는 분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양말 근데 저희 양말 안 사요. 양말 네네 뭐 그런 느낌으로. 뭐 그런 거 안 사요 하니까 이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그 출소한 그런 뭐라 하죠? 출소 서류? 하나요? 나 출소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무섭다 근데. 협박이네, 무언의 압박이지. 어. 나 잘 좀 살 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나 새 출발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혹시 뭐 경비원 분이 계시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1층에? 지금 회사는 있어요. 아, 네, 지금 그 회사는 전에는 있는데 그 전에는 없어서. 출소한 잡상이.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여기 주변 청소를 해주는 청소 업체인데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 우리 막걸리 값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냐. 뭐 그런 거. 별게 다. 근데 왜냐면 청소 업체는 다 그런 뭐라 하죠?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런 게 없을 텐데. 뭐 요거 청소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뭐 이렇게 막걸리 값이 계속 막걸리 값을 한 서너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막걸리를 진짜 좋아하시나 막걸리라도 한잔하게 아니, 막걸리 값 막걸리니까. 하나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그런 경우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돌을 아십니까? 경험해 본 적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연결돼 가지고 네. 막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한창 저 학교 다닐 때는 홍대 신촌 쪽이었어 가지고 음. 한창 많이 물어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한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물어봤던 시기가 있었고. 갈산역에도 있던데 가끔. 아 그래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내가 경험했던 특징은 일단 길을 물어본다. 맞아요. 네. 혹시 뭐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뉴진스의 하이퍼 하려다 말았어. 해주지. 길을 어. 길을 물어본다. 그러다가 뭐 학교 전공이 어디세요? 학교가 어디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나가는데 그런 걸 좀 자주 만난 기억이 저는 있어서 혹시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분들은 저도 있습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도민남, 도미걸. 도미걸 저는 종각 을지로에서 학원 다녔는데 한 번은 저 돌을 믿습니다가 좀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돌을 믿습니다. 돌을 믿습니다가 그러면 믿는 거잖아요. 종결됐네. 아니 돌을 믿습니다가 그게 저는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깨지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게 한 번은 종강역에 딱 나왔는데 얼굴에 덕이 많아 보이세요. 막내시죠? 그래서 저 첫째입니다. 네. 이러고 그래서 여기서 사기꾼들이구나. 바로 사연하랍니다. 사기꾼들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그래도 포기하셨네. 그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도미거리 한창 유명해지면서 유튜버들 중에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일부러 맞아. 뭘 하나 절하고 막 돈 내고 제사 가보니까 조상님들께 바칠 게 상을 차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해서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뜯더라고요. 도밋거리라고 하는구나. 난 처음 들었어 그 말을. 그래서 막 햄버거 사달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한 번 또 저희 학원 안에서 근처에서 물 한 잔만 커피 한 잔만 사달라는 거. 물 한 잔만 먹자 같이 좋은 얘기 좀 하자고. 좋은 얘기. 학원 여기 5층이니까 정수기 있으니까 같이 물 한 잔 떠드리겠다고. 그때 이제 장난식으로 내가 했더니 장난치시냐고. 학원 가시라고 막 싸웠던 적도 있었고. 별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내가 좀 만만하게 생겨서 나도 그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뭐 막 우락부락하고 막 몸에 문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마동석은 그러겠지. 절대 그걸 겪어보지 않았을걸요. 마동석 진짜 그럴 것 진짜. 같아.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제가 원래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도 이제 홍대 쪽도 많이 다니고 막 길 가면은 저도 거의 주에 한 번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막 그 길 물어보다가 이쪽으로 빠지고. 근데 제가 예전엔 쌍꺼풀이 약간 외쌍으로 돼 있어서 약간 호구 같은 인상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속상으로 바뀌면서 덜 호구 같은 인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엔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만만하게 생겨서 그때 그렇게 물어봤구나. 그래 외형도 생각 중요해. 들더라고요. 외형도 네. 중요해. 혹시 청취자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상한 걸 하시네. 일단은 댓글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상한 걸 하시네. 네. 소통해야죠. 저희 이렇게 사연이 없어요. 없어요? 네, 사연이 없어서 일단 나중에 사연 코너 만들어 볼까 사연 코너 만들어도 근데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은데. 일단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기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냥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잖아요. 게스트 일만 하고 가세요. 게스트 일이 제 3자의 시선으로 네. 좋은 아이디어를 좋습니다. 주는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사일 거 같습니다. 네. 자 브랜드 의류 팁인데 이게 AS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저도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옷을 입다가 뭐 해지거나 찢어지면 버리거나 안 입잖아요. 이미 해진 거를 사는 사람도 있죠. 사버린 모르고 사버린 사람 있죠. 바다 건너 온 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의류 공장 같은 데를 이제 갈 일이 많아요. 업무상. 그러면 일단 신기한 건 이 브랜드 옷을 여기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동대문에 뭐 밖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말하면 좀 볼품없어 보이는 공장인데 들어가면 알만한 그런 스포츠 브랜드 의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오.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데를 가다 보면 이제 그걸 수선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지금 회사에서 느끼는 게 그렇게 옷이 해지거나 그러면 AS를 브랜드에 문의를 하면 꽤 잘 처리가 돼요. 오. 최근에도 제가 패딩이 소매가 해졌는데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럼 버릴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AS를 한번 문의해보자. 왜냐면 저희 회사도 의류나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AS 접수를 잘 받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AS 문의를 했더니 뭐 바로 된다는 거예요.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만 내면 그 소매를 수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패딩은 뭐 예를 들어 30-40만 원 정도 한다 치면 그거 몇만 원 내고 더 입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꼭 이런 의류나 뭐 신발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게 좀 해지거나 했을 때 버리는 것보다 한번 그 브랜드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면 꽤 생각보다 AS가 잘 돼 있다. 우리가 보통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AS를 바로 생각하는데 의류 이런 거는 잘 생각을 못 하는데 네. 되게 잘 되어 있다. 신발 깔창 이런 것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AS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가방도 제가 오는 길에 가방끈이 끊어졌어요. 네. 툭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급하게 오는데. 그래서 요것도 평소 같으면 그만 쓰고 버릴까 했는데 요런 것도 AS 이제 문의를 해보면 이런 거 상당히 잘 처리가 될 것이다. 뭐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네, 얼마나 될 거예요,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혹시 집에 안 입고 있는 옷이나 뭐 해진 옷들 있으면 한번 꺼내 보셔서 AC 밀란 옷 한번 찾아봐요. 이거 한번 수선을 의뢰해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옷으로 재탄생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 정말 꿀팁. 감사합니다. 네, 정말 꿀팁이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종우 씨가 준비한 대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우 씨가 좀 기사 몇 개를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서 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소비자원이 꼽은 최고 가성비 기능성 스포츠 의류 브랜드는 여기 해가지고 최고 가성비가 이제 리벅이라고 하네요. 리벅이고 친환경 제품 아디다스 뭐 이렇게 있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 뭐 우리가 다 아는 나이키, 뉴발란스, 데스상트 쭈쭈쭈 있는데 이제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종우 씨가 면접에서 탈락을 한 곳이잖아요. 뭐 잠깐 얘기해줄 수 있어요? 뉴발란스 면접이요? 네. 그때 저한테 막 패드도 빌려갔잖아요. 맞아요. 네, 2번 면접을 패드 왜 빌려갔죠? 면접 보려고요. 그러니까 왜 패드가 왜 필요했는지 얘기해줘야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했던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쓱쓱쓱 넘기면서 아이패드. 네. 그래서 현진 씨한테 몇 번 빌려서 면접을 보러 갔었고 그때 나는 진짜 빌려주면서 잘 되라.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뉴발란스 좀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데상트 보러 갔었고 두 번째 뉴발란스 보러 갔는데 두 번 다 이제 쓴맛을 많이 느꼈고 뭐 그런 경험이 있네요. 뭐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너무 이직을 그때는 한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직을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조급했어요. 마치 영회의 최호성. 그리고 이게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거면 조금 무게감도 있고 그런 거를 천천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신입 면접처럼 좀 이렇게 과하게 접근했던 것 같고 신입 면접에 그런 느낌으로 여유가 조금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회사로 이직할 때는 그런 걸 좀 느끼고 많이 여유롭게 했더니 뭐 이직이 됐었고.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뉴발란스에서 지금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이직 제안이 왔어요.
옮기실 건가요? 근데 근데 뭐 어떤 업무인지 똑같은 뭐, 지금 하고 계신 업무. 예.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뉴발란스가 좋냐, 요낙스가 좋냐. 근데 저는 아직 여기 다닌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더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완숙해져야 한다. 요넥스에서. 한 곳에서 좀 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되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좀 하네요. 하시네요. 아니 가고 싶은 회사 있으신가요? 혹시 요넥스 말고? 아직 그런 건 없고 뭐 평생 다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회사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아직 그렇게 염두에 둔 건 사실 따로 없고. 아니 뭐 회사 관계자한테 말씀하셨나요? 이걸 한다고 오늘? 아니요. 계속 요넥스에 이렇게 약간 애사심이 좀 강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건 진심으로. 왜냐면 진짜로? 나는 여기를 충분히 경험을 하고 그래. 다른 데로 이직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직은 더 멋있습니다. 해야겠다. 그러면 뭐 정준 씨는 좀 있나요? 그런 약간 애사심? 아니 가고 싶은 말고 곳? 나중에 뭐 워너비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고릴라 캠핑? 고릴라 캠핑이 뭐야? 근데 거기가 더 작은 거기는 중고 약간 아니에요? 중고? 편집샵 같은 거. 거기도 캠핑 그거예요? 캠핑용품 편집샵. 근데 거기는 이제 자사 제품보다는 이제 그런 다사 거. 다 들여서. 근데 거기서 몇 번 샀거든요. 아, 거기서 고캠. 많이 사죠. 저는 근데 캠핑용품 쪽보다는 사실 저도 이전에 면접 한번 떨어졌던 데긴 한데 그 II 컴바인드 그 젠틀몬스터 젠몬. 그래 젠틀몬스터 면접 보는 거. 젠몬도 있고 뭐 지금 누데이크 뭐 템버린즈 핫한 브랜드를 다 품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키네틱 아트나 뭐 오브제 이쪽을 좀 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워낙 야근도 많고 빡세다고 해서 그건 좀 고민이 돼요. 그런 키네틱 아트나 오브제는 정확히 어떤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키네틱 아트 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젠틀몬스터나 이런 뭐 템버린즈 가면 보셨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조형물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기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업무가 아마 주가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약간 VMD 느낌 그런 거라고 보나요? 그렇죠. 그거에서 조금 더 그 단일 조형물에 포커스가 맞춰진. VMD가 뭐예요? VMD? 이제 뭐 예를 들어 매장에 가면 브랜드를 뭐 예를 들어 뭐 나이키 매장에 간다. 그럼 마네킹을 어떻게 세워놓고 어디 옷을 어떻게 배치하고 공간을 좀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해야 되나요? VMD. 네, 뭐 그런 거. 버추얼 머처다이즈 디자인.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네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고 저는 뭐 사실 예전에 눈높이 선생님 대학생 때 했었기 때문에 대교를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지금 대교를 다니고 있고 최종 목표가 있나요? 전 좋은 아빠요. 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고. 뭘 밀려요? 우리가 호스트인데 자꾸 종호의 페이스에 밀리면 안 된다고. 난 이런 페이스를 체크하는 게 잘못됐다. 같이 재밌게 얘기하는 자리 아니야? 나는 근데 못 느껴지는데? 나를 뭐 먹으려고 한다? 전혀. 왜냐면 이미 먹혔기 때문에 뱃속에 있어요. 나는 위압감이 안 들어요. 이미 종훈 씨 뱃속에 있어요. 응해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게 아닌데.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기사인데 나이키, 루이비통, 구찌 제치고 브랜드 가치 1위라고 해서 글로벌 의류기업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이키가 뭐 우리 큰 건 알고 있지만 루이비통, 구찌를 제치고 브랜드 가치 1위라고 하네요. 명품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루이비통, 티파니 앵코, 슈프림, 오프화이트, 꼼데 가루송 등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한정판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여 명품 스니커즈 마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게 그런 거 해보신 분 있나요? 나이키 드로우. 해봤죠. 몇 번 응모했었죠. 나 빼고 다 해봤네. 나 그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된 사람. 된 적 없어요. 안 됐죠. 그거를 하는 이유가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정말 갖고 싶어서 아니면 리셀해서 돈 벌라고? 후자죠. 리셀에서 돈 벌려고. 호성 씨는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수집하는 거 사실 그런 거 관심이 거의 없고 근데 뭐 신발이나 왜 이런 거. 네. 근데 친구가 그 링크를 올리면서 이거 한대. 그래서 난 사실 관심이 없지만 이거 리셀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그래서 내 사이즈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신는 사이즈로 신청을 한번 해봤다. 사이즈. 270, 285 이런 거. 하지만 이런 검은 마음으로 응모를 했더니 된 적이 없다. 정주 씨.
저는 둘 다죠. 뭐 신고 싶은 마음에 했던 적도 있고 이건 팔아야겠다는 마음에 했던 것도 있고. 근데 물론 다 안 됐죠. 심지어 저는 이게 되게 힘든가 봐. 밖에서 기다려서 샀던 적도 있어요. 줄 서서. 그때 저는 제 의지가 아니고 신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 친구를 파네요. 네, 그 친구 때문이에요. 부탁을 받아서. 네, 그 친구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같이 이태원 가달라고. 나이키에 같이 가서 네. 나 이 신발 좀 너무 사고 싶은데 혼자 그 대기하는 거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같이 어허. 가서 놀면서 그냥 대기하자. 그럼 만약에 그 친구가 안 되고 정준 씨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서 신발을 사려고 했죠. 아. 근데 웃긴 게 저는 되게 바글바글하고 음. 몰릴 줄 알았는데 너무 손쉽게 아. 개스를 해가지고 왜냐면 인기가 없었어요 그 신발이.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샀던 거보다 10,000원 싸게 팔았던 거예요. 손실을 봤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런 시장을 잘 몰라서 근데 되게 활성화돼 있고 그런 그 플랫폼도 많잖아요. 다시 리셀하는 뭐 크림, 솔드아웃 이런 맞아요. 것처럼 다시 리셀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사 22년 11월 기사인데요. 스포츠 의류, 뉴발란스 돌풍, 나이키, 아디다스 양강 흔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가장 좀 거의 양산맥. 큰 양강이라고 하는데 뉴발란스 우리 종훈 씨가 또 최종 탈락을 한 네. 뉴발란스가 네.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네. 22년 11월 그러니까 22년 거의 연말 기준으로 뉴발란스가 거둔 매출이 1,052억 원. 근데 아디다스 매출이 808억 원. 그래서 이미 200억 원 넘게 앞지른 거죠. 뉴발란스가. 네. 뉴발란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사람들이 많이 사나 봐요. 사실 저도 지금 신발이 뉴발란스고 지금 신발 무엇인가요? 저 지금 오늘은 나이키 신고 왔네요. 나이키 신고 왔어요? 네. 반스라고 반스, 했고 종훈 씨는 네. 저도 반스. 반스? 반스가 두 명이나 있네요. 반스가 1,000억 넘었어요. 4명 중에 2명이네요. 네. 어쨌든 뉴발란스가 여기 보면은 성장한 배경이 있어요. 여기 호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뉴발란스가 이처럼 급성장한 배경에는 여성과 아동 스포츠 시장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뉴발란스는 의류회사인 이랜드월드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김연아를 모델로 발탁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네네. 뉴발란스는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 시장을 겨냥해 판매할 수 있었다.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게 그 구매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 30대 남자는 구매력이 별로 없다고 내가 들었어요. 근데 뭐 20, 30대 여성은 좀 구매력이 강하다. 그래서 그쪽을 좀 공략을 하면은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아. 좀 공감을 하시나요? 네네. 김연아 선수를 계속 디폴트 해가지고 계속 이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오래 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뭐 연하에 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연하의 햅틱이요. 연하에는 연하의 햅틱. 햅틱. 네. 이게 아마 이랜드라서 네. 가산에 이거 회사가 있어요. 이랜드 건물이. 역시 잘하네요. 네, 왜냐면 갔었으니까 그런 돈 벌어. 네, 그 이랜드에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도 지금 뉴발란스 신발이 3개야. 저도 하나 있고. 근데 디자인이 뉴발란스가 괜찮아. 비싼데 뭐 의류도 그렇고 되게 심플하고. 난 완전 만족. 가서 살려고 하면 비싸서 못 사지. 디자인은 되게 다 가면 괜찮은 것 같고. 저도 근데 사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것도 오히려 신발 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고 맞아요. 찾는 것들은 그 992, 993 이런 거.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리셀가가 엄청 올라 맞아요. 있어요. 하고 맞아. 뉴발란스가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유명한 그 해외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진짜 구하기도 힘들고 리셀가가 천정부지로 솟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선가는 약간 아빠 신발의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되게 편한 배바지하고 신는 아빠 신발. 그 뭔가 전형적인 미국 아빠들의 패션을 설명할 때 뭐 이렇게 하고 뉴발란스를 신으면 딱 아빠 룩이다.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의 그게 있더라고. 편한 신발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야. 약간 다르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완전 젊은 사람들이 심하게 신는. 그래서 저도 근데 매장에 가끔 가면 되게 디자인은 예쁘고 근데 그 스퀘어원 그 뭐죠? 동춘동에 있는 거. 네네. 거기 아울렛. 가끔 가거든요. 거기 이제 뉴발란스 있는데 혹시 거기 매장 관계자가 보고 있다면 거기가 너무 뭐라 해야죠? 약간 ABC 마트처럼 변했어. 안녕하세요. ABC 마트입니다. 왜냐면 뉴발란스를 갔는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뉴발란스 갔는데 어서오세요 뉴발란스입니다 막 이러면서 에이 진짜로 아이 진짜 왜냐면 난 그런 게 좀 별로거든요. 그러지 마라. 진짜로 거기 특정 그 직원이 있었어. 그래서
거의 막 뭐 찾으시는 사이였으면 에이 말씀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뉴발란스가 나 그때 아내랑 손님 한 10명 들어보면 목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내랑 갔는데 뉴발란스 매장이 왜 이렇게 이런 컨셉이 됐지? 되게 조용히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났을까 하는 일이 있었다. 있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게 나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프로스펙스 아까 나왔던 거 프로스펙스 42년간 한국 스포츠 브랜드 자존심 지켜해서 이 81년도에 출시된 대표 토종 브랜드, 한국의 토종 브랜드. 네. 한국 브랜드. 조선의 나이키잖아 이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네. 이 프로스펙스가 그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랑 성능 사양, 스펙시피케이션을 합쳐서 줄임말이라고 해요. 나도 이건 몰랐어. 프로스펙스. 저희 부모님도 신었던 운동화입니다. 프로스펙스. 이게 뭐 올림픽이랑 월드컵 이런 거에 같이 콜라보해서 막 더 성장했다 뭐 이런 거. 이번에 WBC 국가대표 유니폼이 프로스펙스였습니다. 아 진짜? 예.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디자인 팀이랑 엮였을 수도 있겠네. 그게 내가 알기로는 개인 디자이너로 알고 있어요. 개인? 프리랜서 디자인. SNS에도 올리는 K리그도 이렇게 뭐 개인이 할 수도 있구나. 취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거 했다고 이제 올린 걸 본 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유니폼이 나오면 디자인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프로스펙스가 야구 쪽에서 작년부터 LG 트윈스를 맞아요. LG. 그래서 맞아. LG 트윈스에 이게 프로스펙스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약 데스상트였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야 프로스펙스가 야구도 진출했구나 생각했는데 WBC도 하니까 약간 발을 넓히려고 하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프로스펙스가 그쪽 계열 스포츠 팀들을 뭔가 통합으로 브랜딩을 하고 싶은. 왜냐면 FC 서울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네, 뭐 그렇게 모텔을 찾아가면 지금 뭐 GS 이런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거기 올라가면 이제 또 프로스펙스에 그게 있고 지금 창원 LG 세이커스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회사들의 그런 구단들을 통합해서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프로스펙스의 최초 광고 문구는 우수한 국산품 프로스펙스였다. 이게 약간 애국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수한 국산품. 그 시절 아마 80년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명 외제라고 불리는 수입 상품을 선호했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라고 당당하게 내세운 광고 문구는 충분히 모험적이었고 도전적이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1980년도에 프로스펙스는 단순한 유행 제품을 넘어 하나의 세대를 형성하며 국내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 배구단, 뭐 창원 아까 말했던 세이커스, FC 서울 등등 여러 가지 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모델들이 있잖아요. 모델들 한번 정준 씨가 읽어주시죠. 모델이 잠시만요. 집중 안 합니까? 2001년 가수 서태지. 서태지가 있었구나. 2003년 배우 이다희. 이다희 키 씨가 크신 분. 네네네. 이다희 씨가 키 크신 분 그분이에요? 네네네. 나 누군지 몰라요. 이다희 씨. 얼굴 보면 알 텐데 키 크신 분. 키 크신 분. 키 큰 사람이 그 솔로 지옥에 나오신 분, 솔로 지옥 패널로 나오신 분. 몰라요.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03년에도 활동을 그분 나이 좀 있으세요? 저희보다 나이 많습니다. 2002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연예계를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요분 누군지는 아는데 저는 2003년이라고 해서 맞아. 이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키 크신 분명인인 줄 알았어요. 그만 키 크다고 하세요. 네. 2009년 모델 이선진. 누구지? 이선진. 키 크신 분. 모델이니까 키 크신 분. 그다음에 2011년 배우 김혜수. 쏠 거야. 쏠 수 있어. 김혜수야. 2012년 김연아. 여기도 했구나. 배우 김수현. 이 당시에 특히 더 핫했던 배우랑 이제 운동선수였는데 별그대. 네. 그다음에 2015년 배우 강소라와 강하늘. 근데 은근히 다 잘 나가는 배우들 굵직굵직해. 2016년 배우 김희애. 특급 칭찬이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프로스펙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잘 따라하네요. 네. 2017년 축구 선수 이동구. 근데 물 들어올 때 그다음에 시안이 그의 아들 이시안. 대박. 근데 대박이었죠. 2019년 배우 성훈이 지금 잘 먹던 그 배우인데 논란이 많았죠 잠깐. 지금 약간 자숙 비스무리하게 나온다 산다에 나오셨던 태도 논란이 좀 있었지. 그 줄선 식당에서 맞아요. 그 박나래랑 그 입짧은 햇님 나왔던 그 식당에서 태도 논란이 있던. 그다음에 2021년 배우 이승기. 결혼하죠 이번에. 네. 그러네 결혼하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승기 씨.
이다인 양과 결혼하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승기 씨. 그래서 아니 은근히 되게 세. 나는 이제 놀랐던 게 2001년 서태지. 서태지가 모델을 한 게 기억이 그러니까. 뭔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보통 잘 이렇게 외부에 노출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서태지가. 네. 근데 모델을 했다는 것 자체. 일단 어디에 모델을 한다는 거는 결국 전국에 다 얼굴이 팔리는 그쵸. 걸린다는 버스에도 건데. 걸리고. 굉장히. 서태지 씨 근황이 궁금하네요 지금. 그럼 뭐 나중에 집에서 한번 검색해 보라는 그러니까 그런 건 집에 가서 검색해 보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그 대교에 이제 웹 드라마가 나와요. 오. 웹 드라마가 나오는데 현진 씨 나오나요? 아니요. 저는 일개 직원이고요. 요즘에 웹 드라마 이런 거 해서 이제 그 웹 드라마 안에 뭐 대교 상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고 이런 건데 같이. 거기 모델 그러니까 그게 뭐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우학. 네? 지우학. 그거는 그냥 뭐 넷플릭스 드라마고 더글로리. 내 말을 막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막히잖아요. 학교에서 벌어지고 뭐 눈높이 제품 하는 뭐 그런 건데 거기 나오는 선생님이 이석훈. 그 SG 워너비.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 역할이 그 여러분 맑은 눈의 광인 아시죠? 알죠. 아영 씨, 네. 김아영 씨, 그 두 분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탑 그렇게 좋은 그래서 탄탄대로를 밟고 나도 있네요. 놀랐어요. 나도 놀라가지고 좀 세게 했다. 그래서 그 이석훈 씨는 심지어 팬 사인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내부 구성원들 대상으로. 그때 가시나요? 아니 저는 뭐 관심 없으니까 저는 별로 안 가는데. 받아주면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전 썰풀리 자주 보거든요. 이석훈님이 하는 유튜브. 그게 뭐예요? 썰풀리라고. 네. 길 가면서 길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트렌드를 전혀 모르시네요, 백현진 씨는. 길 가면서 뭐 하는데요? 길 가면서 그러니까 유튜브. 주제를 만들어요. 그날 주제. 게릴라 데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별했을 때 듣고 싶은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이러면서 만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뭐 이별할 때 들으시는 음악이 뭐세요? 이러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플레이리스트를. 썰풀리라고 유튜브 그런 게 합니다. 있구나. 네, 저는 그거 이석훈 씨가 라디오를 해요. 그 브런치 카페라고. 오. 네, 그거 저는 어디서 하죠? MBC, SBS. 그거 잠깐만요. 안 드시지? 뭐 아까 뭐 와이프님이랑 뭐 네. 맨날 외우신다면서. 91.9면은 MBC였나? MBC. 좋은 친구. 예. 91.9. 그래서- 91.9가 아마 음악 FM일 거예요. 그죠? 95.9가 일단 표준 FM이고 MBC. 네. 제가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해피 FM이랑 이제 그런 게 또 있죠. 해피 FM은 어디죠? KBS인가? 89.1. KBS 89.1. 네. KBS가 그 네. 쿨 FM. 쿨 FM. 쿨 FM이 쿨 맞아. FM 이. 89.1이 쿨 네, FM이고 맞아요. 106.1이 해피 FM. 맞아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0시에 참 많이 좋습니다. 들으세요. 참 네. 좋아요. 약간 많이 엄영수 들으세요. 느낌이야. 엄영수 느낌.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호성 씨는 음.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뭐예요? 저는 있었는데 네. 다른 얘기 하시다가 제가 생각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뭘 들으냐면 103.5랑 107.7도 자주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 요즘 김이나 작가 네, 하는 거 있어요. 맞아요. 별에는 밤인가? 별이 빛나는 별이 밤에. 빛나는 빛나는 밤? 그것도 자주 들었고 음. 차 타고 다니면서. 저는 음. 그냥 요거 라디오 얘기 한번 가볍게 해보면 네네. 만약에 아침에 라디오를 튼다. 아침부터 들어? 네, 왜냐면 그 주방에 라디오 설치해 있는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옛날 아파트들. 네. 딱 틀면 어. 일단 이현우의 음악 앨범으로 이제 아침을 그대 오늘 네. 하루 어서 어땠나? 차디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차디. 차디. 아.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듣고 이제 그거 끝나면 좀 이제 브런치 카페고 들을 때도 있고 이제 김신영의 정오의 희망고. 맞아. 정희.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뮤지 안영미의 2시의 데이트. 회사에서 라디오만 들으세요? 주말에. 주말에. 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윤도현도 이제 저걸 하거든요. 윤도현 YB 씨가. 윤도현이요? 네. 그거 하고 이제 6시에 금이 누나 만나러 이제 이금희. 이금희 사랑하기 좋은 날. 진짜 많이 듣는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8시에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 헤이즈 가는구나. 네. 볼륨을 높여요. 그게- 진짜 많이 듣네. 네. 그거 끝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라고 맞아요. 그 KBS 아나운서 유지원 아나운서가 하는 아나운서. 건데 목소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들어보세요. 끝나고는 뭐 들으시나요? 유지는? 그거 끝나면 이제 약간 AI가 요즘에는 하는 것처럼 맞아요. 기계음이 나오는 그런 라디오 코너가 있어요. 노래만 나오지 않나요? 그러고? 멘트도 좀 나오고 보이스웨어처럼 누군가 어딘가에 라는 건데 누군가 어딘가에. 네. 뭐 그렇습니다. 저의 하루 라디오 스케줄이에요. 진짜 주말에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듣네.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럼 라디오 듣다 보면은 이게 막 라디오 CM송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면 광고 노래. 네. 이런 거 좀 뭐 아는 거? 있나요? 아는 거 뇌리에 박힌 MBC
FM for you. 뭐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아니면 그냥 광고 이런 거 중간에 많이 나오잖아. 선연료가 좋더라. 그런 거.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요즘엔 그거는 이제 또 안 나오고. 안 나와? 네. 요즘에는 뭐가 있죠? 요즘 덕질 어디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와우프레스. 박소연. 전 나시 안 입고 다녀요. 이것도 요즘 안 나와요. 난닝구.com. 요즘에 아닌가 보다. 이것도 요즘에 안 나와. 그래요? 요즘 안 나오고. 그 소연 씨 뭐 입어? 저 난닝구만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난닝구만? 예, 전 난닝구만 입어요. 그래. 그러면 난닝구로 넘어가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었고. 어. 요즘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디오 광고. 고려 기프트 뭐 들어본 것 같아. 고려 기프트도 많이 나와요. 고려 기프트. 네. 고려 싸다, 기프트도 많이 나오고. 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우리는 뭐 사실 라디오라기보단 팟캐스트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우리 안 극한 직업 한번 해봤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이제 긴급 코너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리 얘기되지 않은 거라 네. 한번 좀 임기응변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제 결혼한 지 3달 됐잖아요. 네. 네, 3달 차 유부남인데 네. 이제 내년이면은 사귄 지 10주년이라고 제가 어제 들었어요. 다음 달이요. 죄송해요. 다음 달이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 달인데 네. 10주년이면은 굉장히 장기 연애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뭐 결혼도 포함이니까 이 장기 연애를 좀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장기 연애를 할 수 있었던 비결. 네. 글쎄요. 근데 진짜 비결은 없는 것 같고 네. 많이 참았다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분이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니 많이 참았다. 왜냐면 10년을 우리 연애한 거면 그래도 20대 초중반부터 우리는 한 건데 24. 그때 막 엄청 능숙하거나 막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많이 참았다. 그러면서 서로 저는 사실 별로 참은 거 없고 그때 여자친구가 나의 연애의 미숙한 점을 많이 참았고. CC였나요? 아니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났어요. 그 조스 떡볶이 삼산동 조스 떡볶이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네. 떡볶이 러브. 네. 몇 살 차이예요? 3살 차이요. 3살 차이. 네. 그래서 많이 참고 사람을 만들어줬죠. 이제 연애하는 법을 좀 알려준다고. 사람 맹글어줬구나. 네, 그러면서 좀 오래 잘. 두 분이서 떡볶이 먹을 때는 조스만 드십니까 그럼? 아니요? 근데 굉장히 1차원적인 그냥 생각이네요. 이게 네. 뭐 자기가 일한 데 음식을 잘 안 먹거나 뭐 그런 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지금도. 네. 그런 게 없으시구나. 네, 그거 조스는 진짜 맛있어요. 네.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두 분이서? 인천에 있습니다. 서구에. 네. 서구. 인천 서구 어디? 서구에 당하동이라고. 당하동. 네, 모르시죠? 알아요. 정말요? 저희 어머니가 서구에서 이 미용실을 하시는. 전지현 해요. 연희동이라고 아십니까? 연희동 거기서 모르시죠? 하세요? 연희동 알죠? 왜 이렇게 모르시죠? 아니 지식 싸움 하는 거예요? 당하동이고요. 당하동. 모르면 어때 그럼? 그거지. 서구 연희동 알죠? 네. 아니 제가 어제 그 집들이를 갔거든요. 집이 굉장히 좋아요. 넓고 근데 깨끗하고. 그 전에 부천에서 혼자 사신다 하지 않았어요? 1년 혼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았고. 그걸로 당하동 오신 거구나. 네, 이제 그거를 청산하고 당하동으로 결혼하면서 넘어온 거죠. 뭐 출퇴근 어디로 하세요? 지금요? 회사가 지금 망원. 망원동에 있어요. 공방에 있으시구나. 네, 여기 망원동에 있습니다. 차차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요,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도어투도. 취조하나요? 궁금해서 알아가는 거니까 서로. 한 8시 반 출근인데 저희는 8시 반까지 출근해요? 네. 대신에 5시 반에 퇴근. 일찍 나오시겠다 그럼. 그래 한 7시 15분 정도에 출발하니까 보통 1시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공항철도? 네. 공항철도. 예. 자,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3달 차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이게 좋다. 결혼을 하면 이게 좋다.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예를 들어 연애할 때 네. 마트를 가거나 슈퍼를 가면 뭐 예를 들어 스테이크나 이런 거를 맛있겠다 했는데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갖고 가서 어디서 먹어요. 그러니까 자취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요즘에는 데이트하면 이거 가서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데이트 끝나면 같이 집에 가고 뭐 그런 동선이 나눠지지 않는.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 뭐 좋은 점이 많으니까 결혼을 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줄 수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요? 네. 제가요? 왜냐면 결혼을 지금 한 상태니까. 네. 글쎄요. 결혼을 하면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을 크게 계획하기에 더 좋다. 네, 뭔가 중심이 잡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뭔가 인생을 길게 보고 뭘 계획할 때 더 큰 도움이 되고 심적으로도 뭔가 베이스에 안정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네. 공감 안 되죠? 무슨 뭐 좀 공감 되나요? 전혀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여자친구랑 있을 때랑 다른 마음인 게 그냥 평생 같이 살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베이스에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뭐 일을 하든 놀든 되게 그런 편안한 마음 위에서 지낼 수 있는 게 그게 큰 장점이다. 뭐 그렇습니다. 잘 뭐 와닿길 바랍니다. 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뭐 두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안 했어요. 네. 결혼식 없이 이게 좀 뭐 이유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히 없고 결혼식 안 하고 가족들끼리 이제 친가 외가 모이는 자리만 했는데 오래 사귀면서 서로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할 때 결혼식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도 뭐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결혼식 안 하고 가족들끼리 모이고 했는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 저도 주변에서 네. 종종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왕왕. 네. 네. 그래서 저 그 회사에 디자인 팀장님도 계신데 그분도 그냥 제주도로 가족 양가 가족들 네. 그냥 친척들 모시고. 명분 네. 모시고 놀러 가서 이야.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냥 좋다. 놀고 그냥 펜션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서 친척들한테 뭐 우리는 어떻게 만났고 이런 얘기를 사실 결혼식장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하니까 더 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사진 같은 거는 웨딩 사진 같은 거는 그거는 또 사진을 그런 거 찍었어. 촬영하는 친척 형이 있어서 해준다고 아. 해서 그런 거 조금 스냅처럼 찍어주고 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누구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네. 지금 여자친구랑 하겠죠? 네네. 순간 숨이 턱 막히네. 할 수 있죠. 이거 왜요? 네. 할 수도 네. 있고 뭐 나중에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네. 내가 얘기 안 한 거야 네. 일부러. 네. 만약에 근데 결혼식 없이 그냥 하자라고 네.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합니다. 결혼식 없이 네네네네. 하겠다. 네네. 근데 막 결혼식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그런 하나요? 상상은 없어요. 네. 그래요? 신랑 입장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네, 뭐 야구장에서 치맥 뭐가 된다 이런 거는 딱 있는데 뭐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식이랑 야구장을.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디폴트 고정 생각은 없어요. 정준 씨는? 저는 뭐 사실 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때 H양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결혼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은 친구다 보니까 또 웨딩홀에서 일을 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뭐 해도 좋죠. 그래서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했으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정신 따라가도 되겠네요. 그냥 그쵸. 많이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전문가니까.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멱살 잡혔고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저희가 이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냥 와이프분을 S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태어나도 S양이랑 결혼한다. 네. 아니,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네. 자, 이유. 근데 되게 이해심이 좀 되게 많고 저는 약간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이런 편인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 뭔가 나를 좀 다운시켜 뭐라고 해야죠? 침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차분한 그런 사람이고 되게 마음이 곱고 착해서 네, 심성이 고와요? 네, 네. 오히려 저랑 비슷한 뭐 성격이거나 그러면은 좀 부딪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차분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혹시 MBTI 믿습니까? 저요? 믿어. MBTI. 근데 나는 이거는 엠민남이네. 네. 믿습니까? 근데 MBTI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다 나는. 이거는 그냥 과학적이라기보다 통계 그게 나온 거라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와이프님이랑 이게 맞습니까? 그게 MBTI 그런 게 있잖아요. 조합 같은 거. 네, 궁합. 그거 궁합은 모르겠네요. 본 적은 없으세요? 각자 MBTI는 해봤는데 네. 그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J. INTJ. 와이프님은 ISFJ. 둘 다 I시구나. 네. 뭐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요, 전혀. 네. 저도 모르고요. 네. 저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지. 네. 근데 I 같지가 않으세요. 저요? 되게 E 같으세요. 근데 I가 확실히 I예요, 저는. 근데 오늘 좀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근데 제가 있으니까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자, S양에게 음성 편지. 음성 편지. 네. 피아노 들어갑니다. S양.
저 때문에 많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중심에 두고 잊지 말고 살면 그 뭔가 부딪히는 상황이라든지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좀 해봤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우 씨 네. 같이 이렇게 좀 1시간 좀 넘게 2시간 거의 가까이 했는데 네. 저희 한번 평가해 주시죠. 10점 만점에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데 저는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 평가의 코너가 필요한 것인가? 아 그래요? 자 그럼 반대로 저희가 평가해 봅시다. 네네. 하지만 안 하겠다는 건 잠깐만. 그러니까 뭐 점수를 매긴다는 건 아니고 한다는 거야, 맞다는 아니, 거야. 점수를 매기진 않겠습니다. 저는. 네. 왜냐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고를 해보자. 왜냐면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특정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 특정 멤버들에게. 누군가가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럴걸요? 전혀 저는 위압감이 안 듭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 잘했고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 이게 뭐 평가 무슨 게임처럼 평점을 끝에 매기는 거는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평점을 한번 매겨보죠. 이종우 씨. 네, 네. 자 우리 알겠습니다. 호성 씨부터. 이종우 몇 점? 10점 만점에. 한 9점. 오, 오. 9.0. 네네. 9.0. 9.0. 이유가 뭘까요? 일단 라디오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되게 이 결을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호흡이 좋아. 네네네. 아 호흡이 좋아. 그래서 전혀 오늘 위압감도 없었고 위압감. 위화감? 뭐 위화감? 약간 그런 게 위화감. 없었고 위압감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네. 잘했습니다. 역시 먹혔네요. 오늘 좀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었던 얘기 뭐였어요? 디자인 처음 디자인 초반에 얘기? 초반에 얘기했던 네. 거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였으니까 너무 서로 분야가 다르니까 이제 몰랐어요. 뭐 브랜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스펙스 안에 디자인 팀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 업체에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전주 씨는? 저도 뭐 9점. 왜냐면은 그 아시다시피 대본을 쭉 다 짜줬잖아요. 심지어 곁다리 토크까지 짜서 너무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냥 수월하게 흘러갔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험자시다 보니까 잘 녹아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선했어요, 진짜. 뭐가요? 이런 직업군 가진 분들 처음 뵀으니까 저는 신선했습니다. 오늘. 맨날 막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만 보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친구들만 있다가 네네. 저희 친구들 중에 디자인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의류 그렇죠. 디자인 쪽에서. 네, 그렇죠. 저는 9.5 드리겠습니다. 오, 이때 9.5가 있었나요? 없죠. 네, 없죠. 9.5 드리는데 예. 뭐 내용, 구성, 재미, 케미 다 맞았다. 0.5는 다음에 와서 채워주시죠. 예. 다음에 와서 좋습니다. 채워주세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종우 씨가 생각하는 고정 멤버 가능성. 제가 고정 멤버가 될 수 있냐? 네. 이 친구 정도는 제낄 수 있겠다. 힘들지 나는. 제낀다고 안 했는데요? 나 힘들지. 제낀다고 안 했는데요? 무거워요. 어떻게 제끼려고 나를. 나는 근데- 사인으로 해도 돼요. 사인으로 해도 돼요. 고정적으로. 나는 근데 고정보다는 네. 저는 종종 나와서 차라리 슈퍼서브 느낌으로. 나는 임팩트 있는 게스트가 낫다. 아, 고정보다는. 네. 그래 고정적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울 그래서 수 있어. 누구를 제끼고 뭐 그럴 건 좀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이쪽 보세요. 이게 각자의 다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 네. 롤이 있어요. 네, 롤이 네, 그래서 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햄버거를 먹어도 뭐 양상추는 양상추의 역할이 있고 네. 그렇죠. 다 비유 좋네요. 패티는 패티의 역할이 있고 아, 좋네요. 비유 그렇다고 좋아요. 양상추를 빼고 햄버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기호에 따라 빼먹을 수도 있다. 역시 국어 교육가시네. 말 잘하시네. 참고로 전 피클은 빼고 햄버거를 먹습니다. 제가 피클인가요? 그렇게 먹을 수는 있다는 점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어요. 피클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지금 좀 저희가 뭐 매주 게스트를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좀 섭외 난항을 겪는 일이 좀 있어요. 네. 이런 좀 출연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네. 나오니까 괜찮다. 네. 한번 좀 재밌다. 얘기 한번 해주시죠. 좀 네. 섭외 독려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동료를 못 하겠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라고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할게요. 네.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 왜? 주저를 하고 있다는 건 어.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 나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럼.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아. 본인의 마음이 나오고 싶을 때 나와야 동해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예. 주저해서 나오면 조금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안 나오는 이만 못하다. 주저하고 있는 당신 아직 나오지 마세요. 네, 아직 나오지 마시고 고막난 사실 통째로 먹힌 것 같은데요?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아, 생겼을 때 저희가 졌습니다. 우리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마음은 좋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유명한 TV 프로그램 같은 팬층이 두꺼운 걸 보면 두터운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멤버들만 나오는 걸 팬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게스트 제 없이. 주변도 그래요. 제 주변도 네. 셋이서 하는 것도 재밌다 그러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영회나 듣고 이러면 그냥 굳이 게스트에 없어도 이렇게 되겠다. 네네. 네. 그래서 좀 구성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종우의 고막남사친 저희 게스트 세 분 오셔서 이종우의 고막남사친 게스트 백현진, 최호성, 박종준 편이었고요. 네. 네.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